NBA 온에어 시즌2 25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다 모였네요. 네. 좋네요. 제가 방금 수다 떨다가 목소리 정말 갈린 목소리 듣다 갑자기 정화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자연이 목소리 좋네요,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목소리 좋아요. 나 진짜 순간 부러워요, 느꼈어. 진짜. 왜 갑자기 띄워주시지? 아니 진짜 느꼈어요. 편집을 잘하는 얘기죠, 이제. 참 고난이 예상되는 방송이네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메크이님. 안녕하세요, 나메크입니다. 네. 예. 오랜만에 오신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웰컴백. 별로 안 좋아하네. 근데 제 반응 좀 하세요.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 게 보통 가야님 1주 빠지면은 다음날 주인장님 엄청 갈구잖아요. 네. 저 3주 빠졌는데 주인장님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잘리는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타이론루 감독이 르브론한테 뭐라 못하잖아요. 약간 얘가 더 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나? 이런 느낌이고 얘야 뭐. 그렇죠. 저는 뭐 오네오의 토템, 그 누구죠? 제임스 존슨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이님.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학도까지는 진짜 다 먹네. 즐겁네요. 그렇죠. 네. 학도만 빠졌죠. 학도가 아마 조금 있으면 한가진다는 소리가 있던데. 곧 이제 복귀 예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한번 6명이 모이면 기가 막히겠네. 네, 한번 재밌겠네요. 네, 한번 방송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잭스키스네요, 잭스키스. 어떠셨나요, LA? LA 그거 못했죠. LA. 제 인생 최고의 경기를 보고 왔습니다. 레이커스가 이겼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을. 다음 경기 바로 쳐발리더라고요. 포틀랜드한테.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경기가 포틀랜드전이었거든요. 일요일날 포틀랜드전이었는데 금요일날 이제 샤키로닌 동상이 이제 앞에 스테이플 센터 앞에 생기는 얘기 듣고 이제 일정 조정한 거였거든요. 근데 또 이제 레이커스의 연관들이 이제 동상 맞고 이제 삘 받아가지고 아주 미쳐 날뛰더라고요. 그 연장 가서 와. 그렇죠. 소름 끼쳤어요 진짜. 경기의 퀄리티도 높았고. 퀄리티가 제가 직관한 경기 중에 제일 높았어요. 그게 레이커스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진짜 재밌었습니다. 루비오는 슛을 정말 못 쏘더라고요. 그렇죠. 루비오는 진짜 내가 그래도 하반기 때 요즘 좀 잘 쏘는데. 네, 잘하는데 그날 경기 마지막에 루비오가 좀 살려줘가지고 그렇죠. 마무리를 이제 클락슨이 시원하게 해줬죠. 이제. 그 샤키로닐 기념품 받아왔던. 기념 받아왔죠. 그 2만 명 관중한테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받아왔는데 불량품이더라고요. 뭐 동상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해요.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마이클 잭슨이 앞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살짝 거기서 좀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냥. 자, 그러면은 모두 모였으니까 네. 25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소개부터 시작할 이번 텐데 댓글 진짜 많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은 스미스팡님. 그래도 첫 번째는 스미스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의 코너죠. 유희광님의 댓글은 하나의 우리 코너입니다. 네, 시카고 특파원이시니까. 네. 클리브랜드전에서 승리. 이게 이제 미러키전에 이어서 2연승이었는데 그렇죠. 미로티치가 맹활약하고 이때부터 약간 시카고의 상승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미로티치가 명하러 간다고요? 미로티치가 이제 올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 경기에서 요즘 괜찮습니다. 요새 한 4경기 연속. 네, 잘 주고 니코. 있고. 그렇죠. 또 론도도 부활한 것 같고. 그렇죠. 론도 요즘 잘하다. 네, 드디어 점프 슈팅을 익혔습니다. 이제 드디어 점퍼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언했잖아요. 론도 잘한다고. 근데 진짜 괜찮은 예언인 것 같습니다. 야, 인디애나 떨어진 거 봤죠? 그렇죠. 네. 주인장님 말씀대로 이제 살 떨린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경기에 있었던 애틀란타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 이것도 그렇죠. 이제 7위로 등극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론도에게서 초록색의 아우라를 그렇죠. 느꼈다고. 그래도 요즘 잘해. 그래도 셀틱스는 못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댓글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전에서 이제 4연승을 달성하면서 주인장에게 시카고 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하나 틀린 게 디트로이트가 올라가고 인디애나 떨어지는 건 예상했고 시카고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지미 버틀러와 론도와 미로티치가 같이 터지니까 아니 버틀러 인정. 버틀러 인정. 특히 저는 그 애틀란타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4쿼터를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 수비도 그렇지만 특히 클러치 그 능력이 정말 그 NBA 탑급의 버틀러가. 네, 지미 버틀러의 그런 탑급 클러치 능력을 보고 아 진짜 대단한 시카고 뒷심이 아닌가. 진짜 호이버 감독의 어떻게 보면 정규직 연장을 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웨이드가 없는 게 더 낫다고 느낀 게 웨이드가 없고 나서 그 버틀러가 평균 득점이 한 7점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뭐 필드골이나 뭐 공격 그 오프시도 막 높아지고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시카고. 그렇죠. 웨이드의 뼈도 붙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진짜 돌아오면 진짜 분통 돌아온다. 그리고 덴젤 밸런타인도 갑자기 원래 NCAA 때 잘했던 것만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간 좀 시켜보세요. 아무래도 론도가 확실하게 장악권을 신 게 그렇죠. 다른 선수들 효과가 있지 않나. 맞아요. 미르티치나 발렌타인. 진짜, 아무튼 네. 시카고의 상승세로 동부 7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그렇죠. 더 재밌어졌습니다. 네. 혼란의 혼란. 그래봤자 동부.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음 플레이오프 1라운드 상대가 시카고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경기를. 네. 저는 시카고 안 될 것 같은데. 2위 7위죠? 네, 그렇죠. 2-7이라서 지금 마이애미보다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애틀란타 내려갈 것 같은데. 오랜만에 스미스팡님 관련해서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그렇죠. 우리가 너무 그때 저희도 기쁩니다. 너무 안 좋은 그 예견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잘 올라와서 다행이네요. 한 몇 주간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한 2주간 조울증 걸리시더라고요. 네. 덕분에 저희 댓글 소개 시작도 되게 우울했는데 네. 기쁘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시카고 화이팅입니다. 네. 아, 네. 다음 댓글은 가야 인턴님 나미크이님의 정규직 전환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미크님의 캐릭터 토크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칭찬도 해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인장님의 용병술이 아닌가 이게 다 미리미리 백업을 만들어놓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저번에 준비했다가 무산된 신년 대토론회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희망하셨습니다. 그건 마이크가 정말 터질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봤을 때 마이크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점유율 경쟁이 엄청 네. 심할 것 엄청 같아요. 심하죠. 정말 정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댓글들이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클리브랜드전에서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네. 승리했던 그렇죠. 그 그렇죠. 경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댓글들이 좀 달렸었습니다. 이거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클리브랜드가 이 경기 지면서 2위로 떨어졌죠. 네, 보스턴은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1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지금도 2위죠. 그렇죠. 네. 네. 팀덩컨 넘버 21님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력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고 네. 바진가 송가님은 보스턴의 동부 1위를 축하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클리브랜드의 반등을 기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가야인 카와이 스고이님은 클리브랜드 경기력을 아주 그렇죠. 비판을 참혹하다고. 혼나야 돼요. 저도 이해합니다. 혼나야 돼요. 네. 이런들 어떠하리님은 순위표 사진을 직접 올려주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 그 클리블랜드에 별표가 쳐져 있네요. 이제 자주 보는 즐겨찾기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닌가? 네. 그리고 지하철 엄청 맺기님은 지노빌리의 맹활약. 네. 야관문. 열려라. 열려라. 그거죠? 맞아요. 약간. 받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네. 퍼펙트. 네. 인생의 진리지. 예. 잘 받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경기의 효과가 여파가 상당했습니다. 그렇죠. 어떠셨나요? 저는 그 경기가 이제 우선 좀 많이 차이 났었잖아요. 저기 그쵸. 점수 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그래도 좀 기대했던 건데 갑자기 보스턴이 1위로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따로도 올리긴 했는데. 아니 지금 네. 경기 얘기했는데 보스로 빠지는 거야?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 얘기예요. 내가 눈 뜨니까 세상에 있는 거지. 뭐. 그런 느낌으로 다 그런 거죠. 가연님은 좀 속상하셨겠어요. 저는 클리브랜드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샌안토니오는 칭찬 안 하고. 네. 저희만 가겠습니다. 난잡해졌네 없는 사이에. 네.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스포츠 경기가 클리브랜드에 제가 볼 땐 그 하반기 어떻게 보면 이제 절망적인 그 순간에 가장 밑바닥이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풀 전력으로 왔는데 처참하게 정말 너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발려서 뭐 사실 경기를 평가할 수 있거나 뭐 분석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뭐 르브론 제임스도 뭐 초반부터 거의 뭐 그러니까 득점과 어떤 경기 시간 제외하고 레너드에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거의 짓밟혔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할 건 많지만 너무나 완벽한 패배가 아니었나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운 패배였죠. 자, 다음 댓글 가야인 카와이스고이님. 저번 댓글에서 좀 공격적인 언급을 좀 해주셨다가 네.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토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축하지 않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아, 뭐 그럼요. 네. 그리고 보스턴의 농구 스타일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가이스고님이 좋아하는 그런 농구 스타일이라고 네. 그리고 남해크님 파이팅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공격적인 댓글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댓글 문화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은 엄마 드로자님. 하루 빠른 업로드가 저번 주에 있었죠. 그렇죠. 그 비시즌 방송 요청에 제가 좀 단호하게 아 정말 저는 단호했어요. 네.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미스터 자동문님 첫 댓글이십니다. 작년에 NBA 보기 시작하면서 어쩌어쩌 하다 보니 노아를 듣게 된 팬이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스턴 팬이시고 휴스턴 얘기가 방송이 잘 없어서 조금 아쉽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 아이디가 휴스턴 팬이시네요. 네. 자동문. 미스터 자동문. 네. 재밌어하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작년도에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놀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르브론 클리브랜드가 너무 요새 못하고 있어서 르브론이 격하게 욕을 먹는 게 아쉽다고 르브론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먹을 땐 먹어야죠. 그렇죠. 이제 너무 못하니까 동정론이 살짝. 그러니까 르브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잘하면은 잘한다고 욕 먹고. 근데 르브론한테 동정이라뇨. 그렇죠. 못한다고 욕 먹는데 이게 이제 동정까지 가는 거예요. 나이가 있고 하니까 다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르브론 제임스 개인적으로 못하지는 않는데 그렇죠. 팀도 팀이지만 본인이 불평했던 거를 하반기에 본인의 스스로 지금 막 메꾸고 있어요. 약간 이제 원래 성격상 더 화낼 텐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지금 짜증 났을 거예요. 그래 짜증났는데 짜증내다 싸웠죠. 그렇죠. 팀원이랑. 탁틀사 선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팀의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튼 좀 어려운 지금 막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댓글은 친절한 은행원님. 최장로. 이거 아신다는 게 드래곤볼 좋아하는 저희들도 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네. 네티즌계도 최장로설. 정말 이 최장로 발언이 굉장한 여파를. 여파가 지금 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 예의주기이기 때문에 남학교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도 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피콜로는 따지고 보면은 이민자거든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나이 많은 분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에 제가 그런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나메크 족보를 다 외우고 계시나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이 이거 모르시는구만. 이 사람아 일찍 안 들어가셨으면 소원 이루어질 뻔한 게 몇 개 있어요. 큰일 날 뻔한 게 이게 되게 중요한 분인데 그분이. 네. 어쨌든 네. 이거 우리가 드래곤볼 얘기를 어쨌든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그 밑에 이제 강원도 호랭이님이 작은 드립 자주 부탁드린다고. 네. 클리브랜드보단 보스턴을 좋아하지만 가야님은 안 좋아할 수가 없다고. 네. 감사합니다. 가야인 카와이스 고이님도 남자들 사이에서는 인기 키왕짱일 거라고. 여자한테 인기 많았었는데. 가야님. 어쨌든 뭐 최대한 제가 남자들 사이에서는 별로였나요? 남자한테 사도 괜찮았죠. 그렇죠. 이빨이 좋으니까. 그렇죠. 네. 더욱더 우리의 그 공개적인 정규 만남은 없던 걸로. 네.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은.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은 토크박스 가네님. 데릭 로즈. 돈이 필요 없으면은 4년 7,200만 원으로 민소타 오기를. 나보다 조금 받잖아. 근데 이게 저희가 정정을 해야 되는 게 데릭 로즈는 돈이 필요해도 못 받아요. 이제. 네, 그렇죠. 굉장히 슬픈 현실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카롭네요. 날카롭네요. 네. 데릭 로즈 얘기를 잠시 하자면은 시즌 아웃. 그렇죠. 그쵸. 네. 반월판 부상이라 그러나요? 네. 그래서 그 무릎 수술 지금 예정인데 네. 뭐 시즌 아웃도 그렇지만 어쨌든 한 2달에서 3달 정도 지금 재활 기간 포함해서 또 오랜만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좀 시원하게 쉰다고 하네요. 네. 오시는 데릭 로즈가 뉴욕 갔을 때 굉장히 잘했는데, 기대를 한 사람들도 많았을 네. 텐데 그렇죠. 부활을 또 응원하는 선수. 본인이 또 이제 슈퍼팀이라고 해서 이제 제대로 무덤을 팠죠. 이제. 그렇죠. 네. 안타깝죠. 네. 어김없이 무릎으로. 또. 근데 올 시즌 로즈는 실망스럽죠. 시즌 초에 어쨌든 그 성추행, 성폭행 추궁 사건 때문에 그 트레이닝 캠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중간에 시즌 도중에 한번 이탈했죠. 이탈 한번 하고 무단 이탈.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장 2008년도 이후로 가장 많은 경기 수를 뛰면서 네. 돌아오는구나,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줬지만 결국엔 고이 접어 나빌랬죠. 그렇죠. 그냥 무릎을 접으셨어요. 그렇죠. 그래고 제가 최근에 팍스 스포츠에서 나온 인저리 리포트를 봤는데 데릭 로즈가 지금
몸을 다 다쳤습니다. 그렇죠. 눈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 그림 봤는데 네, 터미네이터 설계도 같이 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를 보니까 하나하나 막 다 있더라고. 안타까워요. 정말 무릎 3번. 그렇죠. 이거 뭐 이 사람 내가 좋아하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지난주에 그 뉴욕 닉스 데릭 로즈 저지를 샀어요. 네, 계약 못할 것 같은데. 세일에서 사신 거 아닌가요 이거? 한 70% 세일할 것 같은데 이제 영원히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레어한 아이템이 됩니다. 머그컵 사면 같이 준다잖아요. 나중에 그때 깔려고. 죄송합니다. 네. I don't know why. 네. 근데 진짜 데릭 로즈 안타까워요. 제가 뭐 농담했지만 데릭 로즈는 참 열심히 했어요. 올해 막판에 열심히 했는데 뭐 구단도 안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데릭 로즈 저지가 있는 거잖아요. 있죠. 뭐 주인장도 마찬가지. 네. 저도 이제 시카고에서 직관 갔을 때 이제 저지 샀는데 그렇죠. 그만큼 시카고랑 그 1번 저지가 너무 잘 어울렸었거든요. 정말 그러다 최고였죠. 보니까 진짜. 솔직히. 아직도 그 영혼이 가시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진짜로 데릭 로즈에 대해서 뭐 부상에 대한 얘기 많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셨는데 그 각. 그렇죠. 그 어쨌든 그 페넌트레이션의 그 각 그리고 그 폭발적인 돌파 그렇죠. 이것만큼은 고이 기억됐으면 그렇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죽은 것도 아닌데 고의요? 정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내가 그 뉴욕이 플레이오프가 이제 멀어진 상황에 그렇죠. 빨리 수술을 받고 재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면. 다음 주에 계약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뉴욕 닉스 프런트지는 저 후달릴 것 같아요 지금. 하나하나 뭐 눕고 있고 막 뭐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시즌 초 예상보다 떨어지는 인디애나. 네. 저희가 인디애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죠. 그렇죠. 하기는. 네. 근데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동부 지금 파리 싸움도 간당간당하고. 그렇죠. 네. 사실 오프시즌 때 영입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팀을 다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잘했던 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인디애나 그렇죠, 닉스가.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와이 레너드급으로 성장할 거라는 폴 조지의 생각보다 초반엔 좀 올스타전까지 조금 부진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클리브랜드하고 인디애나 페이저스 경기 보니까 그래도 세더라. 폴 조지는 잘하더라. 아직 스틸 괜찮더라. 네. 근데 너무 팀이 전 모르겠어요. 그 포인트 가드가 폴 조지의 역할이 너무 애매하다는 느낌도 좀 그렇죠. 들고. 그리고 티그랑 터너가 폼이 굉장히 많이 꺾였죠. 시즌이 그렇죠. 진행이 되면서 네. 참 시즌 초반만 해도 막 제가 완전 날아다니는 느낌을 그렇죠. 주면서 뭔가 좀 이 팀이 오래 남으면서 뭔가 콜 조지랑 좀 아름다운 조합을 맞출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었는데 시즌이 진행되면 지날수록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은. 진짜 마일스 터너야말로 초반에는 MIP 후보에 오를 그렇죠. 정도로 네. 정말 만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 둘과 함께 호수인님의 판타지도 꺾이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루디게이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루디게이 얘기하지 마세요. 루디게이를 저도 꺾었죠. 그렇죠. 안타까운 인디애나. 하지만 아직 시즌이 좀 남았으니까 저는 인디애나 팬으로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러나 어쨌든 제프 티그라는 선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가 보면 또 다를 거다.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이니까 오늘자로 지금 동률이에요 마이애미랑. 근데 물론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남은 경기가 지금 한 5경기 남았으니까 대여섯 경기 남았으니까 동부는 매일매일이야. 동부는 매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이게 샘 불꽃남자 어빙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디가 로그인돼서 그렇죠. 28일 불꽃남자 어빙님이 좋아하시는 두 선수의 명함이 엇갈린 날이라고. 첫 번째 러셀 웨스트브룩이 댈러스전에서 4쿼터 막판 14대 0 스코어를 이끌면서 역전승을 했었죠. 네. 그리고 카이리 어빙 샌안토니오 스퍼스전 패배 이후에 슛 연습을 그때 좀 안습 슬펐던 특타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카이리 어빙 사실은 저 좀 걱정되는 하나가 NBA 수비수들이 좀 카이리 어빙 좀 간파한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그래서 지금 초반에 너무나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공격 루트들이 조금 탑급 수비수 아니더라도 괜찮은 수비수라 좀 읽히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고 수비는 요즘 더 안 좋아져가지고 진짜 걱정됩니다. 네. 웨스트브룩은 지금 트리플 더블을 40개? 40번째 거였죠. 원래 최고 기록이 오스카 로버트슨의 41개. 41개. 네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즌 평균도 지금 거의 완전 확실시가 되고 있죠. 네네. 그만큼 또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가 50승을 할 승률도 낮아졌고 이제 끝났죠. 동시에. 근데 사실은 최근에 그 50득점 넘는 트립 더블 하면서 MVP 레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렇죠. 반전을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을 기울었던 MVP 레이스가 저희 메일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웨스트브룩으로 사실은 기울게 다시 한번 또 반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든이 손목 부상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네. 무엇보다 레전드 중에 한 명이 그 오스카 로버슨이 최근 인터뷰에서
MVP는 무조건 러셀 웨스트브룩이 받아야 된다. 아. 이 인터뷰가 꽤 회자가 되더라고요. 가드가 리바운드하는 거 정말 어렵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MVP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느껴봐라.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또 어떻게 보면 그 동의를 좀 구하고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킵 베일리스도 대놓고 MVP에 대한 디스커스는 제발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오스카 로버트슨도 있었지만 그 이제 최근에 은퇴했던 선수들이 대부분 다 웨스트브룩의 손을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이 와중에서 만약에 OKC가 이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승을 찍었더라면은 제 생각에 진짜 완전 확 치고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43승 정도 했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43승은 좀 아쉽죠. 너무 저도 왜냐면 43승은 아쉽습니다. 디비전에서도 지금 솔직히 그렇죠. 유타를 못 놓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그 네. 거기서라도 좀 괜찮아서 되는데 근데 그래도 개인적인 기록으로 보면 시즌 평균이 트리플 더블이라는 거는 그렇죠. 진짜 거의 되게 그렇죠. 그렇죠. 희귀하죠. 엄청난 기록인데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서. 역대 한 번이에요. 네. 사실은 스코링 챔피언까지 웨스트브룩이 한다면 개인적인 능력은 저는 웨스트브룩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과 50승이 만약에 세임이라면 만약에 세임이라고 만약에 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다면 스코링 챔피언까지 했는데 그건 좀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43승은 사실 저는 MVP 타기에는 좀 부족한 승률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예전에 35득점으로 평균 득점 했을 때 2위랑 격차가 거의 5점 수준이 났었거든요. 근데 레이커스가 45승이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MVP 투표에서는 결국 3위에 그치는 그런 걸 보면서 그 35점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왜냐면은 마이클 조던 이후로 거의 20년 만에 나왔던 35득점을 이제 깬 거라서 마지막에 굉장한 기세를 올렸었지만 결국은 아무리 개인적인 스탯이 그렇게 돋보이다 하더라도 팀이 팀 성적이 42승, 55승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50%의 승률에서 약간 더 우승한, 그러니까 더 이긴 수준밖에 그쵸.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BA에서 항상 뭔가 제가 항상 강조되는 것처럼 그 뭔가 그 50승에 대한 그게 항상 있어요. 뭔가 잠재적으로 뭔가 상징적인 이렇게, 게 있죠. 상징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하든의 손을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터 계속 들어주고 있었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하든이 지금 손목이 지금 살짝 안 좋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게 남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그 그게 좀 최근 이제 인터뷰에서 하든이 네. 그 플레이오프 때문에 마지막 시즌에 되도록이면 쉬게 하려는 팀의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MVP 레이스는 지금 한창 마지막에 그렇죠. 불타오르고 있고. 근데 예전에도 보면 저기 그 칼말론이 MVP 탈 때인가 그때도 그 마지막 쪽에 트렌드 좀 흐름세를 좀 그 MVP 레이스에서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초반에 퍼포먼스를 낸 선수들보다 막판 쪽에 갔을 때 퍼포먼스를 내면서 상승세를 내고 언론의 미디어 쪽에 그쪽으로 노출이 되면 그쪽으로 선수를 막 몰아가는 경우가 말씀하신 거에 맥을 이어가면 또 코비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 0708 시즌이었죠. 코비가 이제 처음으로 시즌 MVP를 받았을 때 크리스 폴이랑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웨스트브룩이랑 하든 수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서 코비가 정점을 딱 찍었던 게 맞대결에서 코비가 압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MVP 덩크를 찍으면서 이제 완전 쐐기를 박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멘텀이 끝까지 좀 이어가야지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러셀 웨스트브룩의 지금 32점 가까운 득점도 있지만 10.6, 10.4 그러니까 기타 이제 그 스탯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남은 경기가 6경기 중에 4경기가 오클라호마 홈이에요. 그리고 휴스턴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볼 때 50승은 이제 안 되겠지만 마지막 그 홈 경기 4경기와 남은 6경기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도 그 뭐 남해크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왜냐면 사람이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미친 듯이 퍼포먼스 한번 보이면 혹시 한번 그래서 네. 최근 2번 패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샌안토니오랑 그렇게 큰 득점 차로 역전된 것도 아쉬웠고 그렇죠. 샬럿 같은 경우도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 경기 무조건 잡는 경기는 안 됐죠. 네,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 아까 그 호수이님의 맞대결 얘기를 좀 받으면은 사실은 러셀 웨스트브룩이 아쉬운 게 MVP 컨텐더즈 주요 후보들이랑 경기에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카와이 레너드나 제임스 하든이나 르브론 제임스나 이런 NBA 컨텐터들을 만났을 때는 되게 승률이 낮다는 그렇죠. 거. 저는 상징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샌안토니오 경기 마지막에 그 달고 올라간 레이업을 블락당하지 않았고 넣었다면 그렇죠. MVP는 러셀이었을 텐데 그거를 블락하더라. 블락 당하죠. 알드리지 마지막에 알드리지가. 네, 맞아요.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가 스트레하고 가면서 엔드원 딱 얻고 끝났는데 경기는 그거 넣었으면은 그거 덩크였으면 끝났죠. 그거 덩크였으면 끝났지. 한번 빵 찍었으면 너무 진짜. 아쉽더라고요. 댈러스전에서 그렇게 미친 활약을 보였는데 와, 그게 댈러스전 봤어요? 정말 먼 기억이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최근 두 패가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하긴 보면은 그 항상 연말에 연예대상이나 뭐 그런 것도 막판에 좀 후반기에 잘하는 그렇죠, 맞아요. 재생 그렇죠. 바꾸고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든이 팔목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정정당당한 마지막까지 그런 그쵸, 그쵸. 대결을 봤으면 네. 좋겠어요. 아 오늘 토크 스윙 패스 좋은데요? 그렇죠. 오복성 패스. 네, 아, 좋네요. 좋네요. 네. 아 이런 자평. 아 괜찮네요. 자, 네. 다음 마음에 댓글은- 들어요. 응. 다음 댓글은 가야인 카와이스고이님 포틀랜드의 너키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칭찬을 좀 해주셨습니다. 정통 빅맨 스타일 그리고 사이즈와 기동성, 기본기, 좋은 손과 발놀림 등 뭐 아주 좋게 평가를 많이 해주셨고 다쳤죠. 네, 프로에서 파란을 기대하신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쵸. 네. 아쉬운 지금 포틀랜드가 그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그렇죠. 했지만 상당히 기대를 하고 프로에 네. 올라갈 것이다 막 네. 상승세 탔어요. 탔었는데 그렇죠. 너키치가 딱 부상을 아, 2주 정도 아웃이죠. 네, 2주 아웃입니다. 그렇죠. 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단주대 매치라고 했었던 덴버전에서 네. 특히 너키치의 엄청난 활약이 있기 때문에 아 미쳤었죠, 저는 완전. 덴버를 잡았죠. 단두대 매치를 보면서 오랜만에 빅맨의 아름다움이 향연. 그렇죠. 아. 네. 와 덴버의 요키치도 어마어마한데 너키치는 진짜 약간 구소련 같더라. 진짜 정말 소련 같더라. 약간 불공국 같죠. 네, 와 둘이 다르더라고. 그 경기에서 이제 포틀랜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와 그렇죠. 이게 딱 꺾였다라고 했는데 부상을 너무 아쉬운 그날 또 이제 타이밍. 커리어 하이 했잖아요. 그쵸. 너키치가 아마 그거 보고 아마 이런 댓글 그 타이밍에 나오신 것 같은데 바로 다쳐가지고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포틀랜드가 8위로 지금 그 1.5게임 차로 네. 덴버한테 앞서 있으니까. 그럴 네. 바에는 안 나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2주 뒤면 좀 돌아오지 않아요? 예, 플레이오프 프리오프 막 1라운드 거기서는, 중간에 예, 들어오겠죠. 몇 가지 버텨줘야 될 텐데. 예. 그래도 이렇게 너키치 부상도 있지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는 일단은 그 요번에 지금 상세 너무 좋은 게 뭐 이달의 감독상도 지금 그 포틀랜드 감독이 받았더라고요. 그 스타츠 감독이 받았고 그리고 릴라드가 또 서부의 이재 선수가 됐고 그러니까 그 상승세는 남은 몇 경기에 조금 뭐 몇 번 패배는 있겠지만 플레이오프까지 쭉 가서 네, 포틀랜드 다시 돌아온 것 벤치까지 다 같아요. 좋아요. 네, 요즘에 네. 분위기가 좋아서 네. 걱정 안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마누지노빌라님. 판타지에서 1등을 했는데 준결승에서 패배하시고 3, 4위전도 위태롭다고. 전 3, 4위전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삼위. 의미 없어요. 3위. 3위. 예. 의미 그리고 없어? 카와이의 MVP를 조금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긴 또 이제 카와이를 이제 미는. 네. 재밌네요, MVP. 근데 사실 MVP 컨텐츠 중에서 카와이는 제일 성적 좋아. 다 이겼어.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세난이 다른 그 팀들 상대로 워낙 좋은 성적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다음 댓글은 마이스트로시피스리님. 굉장히 긴 댓글이었는데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 시대에서 정통 포인트 가드가 이끄는 팀의 우승이 가능한가? 패널들의 생각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하시는데 마이스트로 시피스리님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퓨어 가드를 좋아하긴 하지만 귀납적으로 보자면 상위권 및 우승 후보들의 가드들이 듀얼 가드이기 네.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짧게 한 말씀씩만 들어볼까요? 네, 짧게. 뭐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신수부터 해야죠. 네. 그 나다 싶으면 하세요. 남해크님은 또 퓨어 가드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죠. 네, 많이 좋아하죠, 저 사람. 제가 슛이 없기 때문에 그 정통 가드 뭐 그런 것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시대 흐름 뭐 여기 그 이렇게 마에스트로 시비스님도 내시랑 아마레 요 시절도 얘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 시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정통 가드가 없어서 우승을 못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정통 가드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조합을 돼갖고 다른 쪽에서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팀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워낙 정통 가드들의 이제 그런 이 예전의 그런 모습들이 거의 없어진.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 1번들이 득점을 되게 많이 하는 트렌드로 변해가고 있지만 뭐 이거는 과연 그 퓨어 가드가 없어서 우승을 못한다는 조금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주인장님은?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그 디트로이트 선수였던 그 아이제 토머스 레전드 분이 이제 그 CP3를 갖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크리스 폴이 팀을 어쨌든 파이널까지 엘리베이트 하지 못할 거다라는 주제로 얘기할 때 왜 그러냐면 요즘에 가드들이 너무나 볼을 도미넌트하는 지금 시대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승부를 결정짓는 쪽의 게임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크리스 폴은 팀을 함께 운영하는 쪽에 리딩 쪽에는 상당히 특화되어 있지만 게임을 마무리 지어주는 매듭 지어주는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듀얼가보다 좀 적기 때문에 이 게임을
특히나 플레이오프 같은 단두대 매치 같은 그런 매치업에서 해결하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에 느끼는 게 주로 모든 공격 루트나 팀을 끌어가는 공격 전술이 대부분이 듀얼 가드를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퓨어 가드의 공격 전술에 한계가 있지 않나. 전 요즘 시대에만. 전술적인 네, 시대적인 생각을 전술적인 문제가. 합니다. 가연님은 저도 뭐 사실 비슷한 얘기라서 저도 뭐 아무래도 추세가 이제 공격을 많이 요구하는 시대라서 네, 아무래도 좀 패스하고. 있고. 네. 패스라고요? 아니야 지금부터 퍼킹 포인트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퍼킹 포인트가 필요해요. 네? 네, 이상입니다. 잘 받아주시네. 호시님은 죄송해요. 이상한 얘기했네요 제가. 갑자기 펑킹이 훅 들어가지고 제가 참 즐겨 쓰는 말인데 여기서 특히 이 방송에서 제가 많이 썼는데 좀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세대에 맞춘 선수가 나온다기보다는 선수가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보면은 예전으로부터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면은 항상 그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들이 그 세대의 스타일을 주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가 그런 걸 주도하는 것처럼 90년대는 또 이제 하드워킹하는 스타일이 주도를 했고 밀레니엄 세대에서 다시 좀 속공이 부활하고 지금은 또 3점 이제 위주로 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포인트 가드가 뭔가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무기를 장착을 해서 등장을 한다면은 그 선수가 이제 또 새로운 주도 그 이제 세대를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픈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이제 경기를 보는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크리스 폴이 상당히 높은 곳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도. 나중에 이제 뭐 2m 15짜리 포인트 가드가 이제 리그를 주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턴오버 평균 모르는 1개씩하고. 진짜 모르는 일이죠. 아테토쿤보 막 이런 애들. 근데 이제 개인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보통 뭐 저희 사회인 리그에서도 뛰어보면 알겠지만 가드와 센터가 보통 두 개의 뼈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리딩과 센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90년대도 뭐 4대 센터 뭐 이렇게 해서 다 한 것처럼 센터 그때 또 한창도 해설위원이 항상 얘기를 한 게 가드는 팬을 즐겁게 하지만 센터는 감독을 즐겁게 한다고. 이제 그런 승리를 위해서 항상의 이 퍼즐의 정말 마지막 쪽은 센터 쪽이 아닌가. 승리 쪽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들이네요. 네. 저만 이상한 얘기했네요. 뭐야 나 다시 할래. 나 퍼킹 포인트 뭐야. 하여튼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이스터 슈피스리님. 자유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요? 저는 아직 좀 내공이 부족해서 전 개인적으로는 그 가드가 정통 포인트 가드가 과연 어떤 거를 정통 포인트 가드로 하는가 그 정의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메크님과 저 누가 더 좋냐는 거죠. 어느 팀이 더 이기겠냐? 저는 나메크님이 좋죠. 아니요 저기요 개인적인 호감 말고요. 개인적인 거 말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아니죠. 같이 농구할 때 말씀하신 농구 거 말고 사람 좋은 거. 당연히 나메크님이 좋죠. 그렇죠. 네? 그럼 누가 더 잘 이겨요? 붙어봐야 알죠. 열려 있는 2시간 좋네요. 은근히 우리가 선후배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활용해야 조심하세요 여기. 3주 동안 독을 품고 왔어요 제가. 이 2시간 힘들어. 좋네요. 네. 자, 다음 댓글은 두 번 해드렸님. 네. 저번 화가 굉장히 큰 웃음을 빵빵 주셨다고 특히 주인장의 글에 결심해서 코너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진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맞아. 네. 여기 들으면은 녹음하고 나중에 또 들으면 또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 연기하시는 게 주인장님을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잔 하면서 네. 얘기하는 그때 이제 몰입해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아주 감성적인 이야기들 할 때 네? 감정 몰입. 또 감정 몰입할 때가 있어요. 예. 그걸 들어보셔야 돼요. 야. 완전 그거를 여기서 까는 거예요? 아니 음주 방송 한번 해야죠. 저도 까요? 네, 좋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그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서 뭐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코너 하나 하겠습니다. 만들면 좋은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제플리카워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옥 4연전. 이게 휴스턴, 샌안토니오, 휴스턴, 워싱턴으로 이어지는 지옥 4연전에서 이 댓글을 다는 당시에는 2연승을 하셨는데 이것만으로 기분이 참 좋으셨다고.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11연승이죠. 네, 그렇죠. 다 이겼죠. 네. 제가 그 정확하게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방송에서 네. 제플리카님한테 듀란트 뭐 이제 하고 뭐 곧 돌아오고 또 뭐 이런 개 위로를 해서 말도 안 돼요.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집에 가니까
지옥행 그 급행열차가 있더라고. 우리 지옥 갔잖아. 내가 지금 어디다 대고 이러는지 제가 잼플리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준한테는 이번 주말 복귀 소리 지금 부르고 일요일에 있어요. 온다 그러죠? 네. 이번 주 일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경기에 복귀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때 한번 생각나네요. 내가 그때 주저넘게 위로했거든, 뭐 이리 팀이고요,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지금 골스의 디펜시브 레이팅을 좀 봐야 됩니다. 네. 3월에 들어서 디펜시브 레이팅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 클리브랜드와는 다르게 그렇죠. 유일하게 두 자리 숫자 실점을 하고 있어요. 어. 네, 유일하게 사실은 99득점을만 허용하면서 가장 높은 디펜시브 레이팅을 기록하고 있고 스플래시 브라더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살아날 거다. 골스 작년 팀 살아날 거다 했는데 두 명 다 갑자기 3점이 50% 44%. 클레이 탐슨 50% 성공률. 스테픈 커리 44%. 평균 득점이 한 3, 4점씩 다 올라갔어요. 역시 골스 휴스턴전에서 수비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날 경기에서 휴스턴이 61경기 동안 100득점 이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트리크가 끝난 경기가 이제 골든스테이트전이었죠. 100점 이하로 묶으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얘네들이 근데 그 와중에 듀란트가 더 더해진다면 왜냐하면 듀란트는 이제 수비에서의 어떤 그런 다재다능함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더해진다면 이런 케미에서 뭔가 듀란트가 살짝 더 얹어진다면은 물론 이제 정규 시즌 끝나기 직전에 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1라운드는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연습하겠죠. 그렇죠. 하면 되니까. 그럼 지금 듀란트가 없는 공백을 네. 어떻게 메꾸는 거? 초반에는 약간 그래도 좀 흔들렸잖아요. 원래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팀 색깔인 신나면서 쫀쫀한 수비 그리고 스플래시 브라더 중심으로 한 공격 그리고 살아난 벤치. 벤치가 그렇죠. 살아나. 네. 그리고 최근에 맥기를 가드들이 정말 잘 살려주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보면은 옛날에 보것이 그렇게 쉽게 득점을 올리는 것처럼 그 작년에 그게 묘미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경기가 시작하면은 그냥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후슉 닿다가 살짝 던져주면 보것이 혼자 비어 있어요. 덩크 작격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득점을 하는 게 요새 좀 자베 맥기가 통해서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맥기도 늘 수 있다. 그렇죠. 커리를 만나면. 그렇죠. 그걸 보면서 크리스 폴이 디안드레 조던 사람 만들듯이 그렇죠. 커리가 맥기를 사람 만들 수 있다. 뭐라고요? 제가 커리요? 네. 감정이 겪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 만약 커리라면 결심했어. 내가 삑살내기로 결심했어. 커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선수를 살려주는 거 한번 재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한국말로 한국말로 해. 더빙.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샌안토니오 경기가 인상적이었어요. 1쿼터만 해도 22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뒤집더라고요. 맞아요. 큰 점수를 뒤집었죠. 네. 그렇죠. 그 어쨌든 각 강팀을 최근에 11연승이 엄청난 강팀들을 상대했는데 특히 이제 저는 뭐 다 언급한 거지만 1옵션만 딱 따지고 봤을 때 NBA에서 그 1옵션을 일렬로 딱 세워놨어요. 역시 스테픈 커리가 제일 먼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모든 1옵션 선수를 다 누르고 물론 엄청난 수비력도 있었지만 골스가 특히 이제 커리와 탐슨 대단했습니다. 커리가 부진할 때도 계속 밀어주고 감독이 신뢰를 보내준 그렇죠. 그 결과가 이제 나오네요. 네. 자, 그리고 제플리커님이 가야이님에게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요즘 클리브랜드 경기력을 보면 르브론과 어빙이 너무 혹사당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수비력이 좀 떨어지고 트리스탄 탐슨의 공격 리바운드 지배력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네. 이대로라면 컴파 가능성도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가야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현재 상태는 위기 상태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다른 해법 자체는 팀원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실 지금 뭐 부상 때문에 혹은 뭐 그런 건 없거든요. 뭐 선수들의 부적응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뭔가 구심점을 갖고 르브론 제임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해법 자체가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빙이 공격면에서 좀 수비야 워낙 문제가 컸지만 어빙 공격이 많이 막힌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디아나전도 여러 번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네. 하여튼 뭐 제가 다시는 제플리커님 감히 위로 안 하시면 제가 건방 들어 죄송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친절한 은행원님. 가야님 설마 릴라드 얘기할 때 랩도 잘하고 부분은 윤호의 랩 드립이신지. 아니 제가 이게 진짜로 그 약간 저희 못 받아주라고 한 받아줬어요. 거예요. 저희 못 받아줬어요. 제가 그건 했잖아요, 제가. 못 받아줘갖고 너 너무 잘생겼고 그거 했잖아요, 제가. 네. 만약 사실이라면 나 이 형 오늘부터 가야연맹 가입 축하드립니다. 가야연맹 가입하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짤방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남들 색다르게 더 그래서 아웃사이더네요. 이런 느낌으로 문복이 형처럼 네. 네.
네, 하시죠. 네. 네,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러 개 날릴 테니까 자유님이 알아서 편집해 주시죠. 와, 근데 이런 거 찾아내는 것도 참 대단하신 것 저거 같아요. 지금 저게 뭐냐면 그쵸 그 네티즌 분들이 네, 네티즌 분들이. 자, 다음 댓글은 가야인 카와이시보이님. 슈퍼스타 K에 나오는 개를 지금 드리블 치다니요. 그분 저기 소속사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가야인 카와이시보이님이 스미스팡님 축하드린다고 시카고가 클리블랜드에 승리한 거를 이제 언급하셨고 그 밑에 댓글로 조금 설전이 있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조금만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해주는 댓글 문화가 그렇죠. 지속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의 스미스팡님이 정리해 주셨죠. 네. 네, 싸우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장이십니다 여기서. 네. 댓글계 주인장. 그렇죠. 온라인 책임자시죠. 네. 근데 이 사진 너무 멋있다. 웨이드랑 버틀러랑 이렇게. 네. 다음 댓글은 농구 있네 씨름 축구 싶냐.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농구 있네. 놀고 있네. 씨름 씨름 축구 싶냐? 그 축구 싶냐? 축구 싶냐? 죽고 싶냐? 약간 이런 것 네. 같아요. 네. 첫 댓글이시고 스포츠 팬들을 위한 촛불을 들자라고 하셨습니다. 뭐 뉴욕 닉스 팬들, 한국 축구 팬들, 프로 4대 스포츠의 오심에 열받은 팬들 모두 한번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가야인님과 나메크이님은 서로 떨어져 당분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각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떨어져 계시네요. 추장거리로 세팅이 돼 있죠. 이게 게임차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얹었네요. 힘드네요. 네. 요건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려야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네. 저기 1등 되면 저기 기프티콘 쏜다 그런 거 오늘 실물로 네네. 커피 쐈거든요. 네. 지금 신입사원 생색내시는 거. 예, 생각나요.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커피가 좀 쓰네요 오늘.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댓글은 위긴스와 친구들님. 만우절입니다 하면서 만우지노빌리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센스쟁이. 윈서 친구들님은 좋죠. 좋으신 분이에요. 최고입니다. 네. 전 미네스를 사랑합니다. 저도. 이유는 잠시 후에 듣는 걸로. 네. 다음 댓글은 금강가야이님. 가야혈맹이 위기라 글을 남깁니다. 클브 요즘 피닉스랑 경쟁하며 탱킹하는군요. 샤이 가야인들 모두 일어서서 연맹주에게 힘을 모아줍시다. 렛츠고 가야인.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클리블랜드 모든 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응원합시다. 네. 탱킹에서 소름 돋은 거 저밖에 없나요, 근데? 클블 탱킹이 듣다 이거 소름이 쫙 돋는. 그렇죠. 다음 댓글은 짱이아빠 22님. 마켈 펄츠라는 선수에게 궁금하다고 네. 주인장님이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짱이 아빠님이 절 찍으셨군요. 네, 주인장님 점점점. 지목당했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비교되는 것 같아요. 뭐 드래프트넷이나 이렇게 보면 디안젤로 러셀이나 제임스 하든이나 이렇게 비교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뭐 돌파가 되게 좋고, 일단 피지컬리 좋고, 애슬리는 좋고 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수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점프슛도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팀 디펜스가 좀 많이 떨어지죠. 디펜스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서 저는 막 제임스 하든 정도라고 보시는데 뭐 유형은 비슷할 수 있는데 포텐셜은 디안젤로 러셀 수준이지 않을까. 맥스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공격력도 사실은 되게 돌파나 이런 거 좋긴 한데 패스도 코트샷도 좋고 한데 일정 수준의 이상인 엘리트 D라고 하죠. 약간 상대방이 되게 높은 수준의 디펜스를 만났을 때 항상 버벅거리는 모습 보여갖고 저는 좀 약간 퀘스천. 지금 드래프트 1순위이죠. 거의 예상 목 드래프트에서는 그렇죠. 1위로. 론저볼과 둘이 많이 비교되죠. 네. 그래서 지금 셀틱스가 지금 탑3 안에 픽을 얻을 확률이 64%가 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셀틱스 블로그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하는데 어쨌든 펄츠가 오면 근데 펄츠가 또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워싱턴 대학교잖아요. 아톰이 또 워싱턴 출신이고 출신이죠. 네. 그리고 또 둘이 그러니까 소위 감독 지금 이제 워싱턴 감독은 경질이 됐지만 예전에 아이제아 토마스와 펄츠를 둘 다 스카우트한 코치가 지금 둘 다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펄츠가 만약에 셀틱스로 오면 아톰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설전이 있나요? 이제 그런데 이제 디베이트가 좀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이런 얘기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 잘하면 할 말 없는데 저는 최소한 데뷔 초반에는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크리스 던 수준?
크리스턴. 네. 그러니까 그 유형 크리스턴이 아닌데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반향이 없는 거네. 그죠, 반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루비오를 부활시킨 크리스턴인데. 그래도 나름 그 드래프트 1순위로 좀 예상이 되는데. 네. 저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좀 동의하는 게 론조볼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늘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치고 올라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론조볼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입증하는 면에서도 사실 아직 그렇게 많이 크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네. 특히나 약간 수준 높은 팀의 수비수가 만났을 때 버벅거리는 모습과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론조볼의 압박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압박 너무 커. 그게 또 드래프트 순위도 약간 그러니까 NBA에 와서 적응을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도 약간 좀 반영이 돼서 약간 운으로 올라가지 않았나? 네. 왜냐면 스킵 벨리스는 끝까지 외치더라고요. 나는 론조볼이 1등이라고. 네. 그럼 론조볼이 보스턴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가면 뭔가 좀 트레이드 카드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든 그 론조볼이 됐든 아빠랑? 그렇죠. 죄송합니다. LA에서 뛰셔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론조볼. 저희는 뭐 3피 탑 3피 보호할 수 있으면 뭐 땡큐죠. 뭐. 그렇죠. 네. 저는 뭐 작년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시 반복될 거로 절대 예상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데자뷰가 돼. 네.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괜찮아요. 지난번에 이겼어요. 네. 아, 그렇죠. 이겼기 때문에. 직관하는 사람이 최고죠, 뭐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떠들어봤자. 동상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집에. 그렇죠. 지워져 있긴 한데 동상이 있어요. 미국 제조업의 위기가 왔네요. 네. 한국은 그따위로 만들고. 네. 중국에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르브론을 위해서 어빙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커리어 첫 플래그런트 파울을 범했네요. 네. 아, 봤어요 이거. 필라델피아 경기 때. 감히 우리 형을 쳐하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어빙도 이제 막히니까 그렇죠. 답답해서 이제 빡침이. 그렇죠. 다음 댓글은 가야인카와이 쓰고있님. 주인장님이 주간 2패를 하셨다고. 네. 덴버가 패하고 오레곤이 패하고. 네. 이게 원래 곤자가 패라고 적으셨는데 고치신 것 같아요. 고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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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이제 그 오레곤의 왼손 센터 별로 저 그때 주인장님이 참 좋아하셨던 그 센터. 조던 벨. 네. 그렇죠. 벤 홀러스 같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뭐 솔직히 조던 벨은 잘 돼야 버드맨이죠. 뭐. 정말 잘 돼야 조던 벨은. 근데 뭐 베널러스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베널러스는 뭐, 진짜 언드래프트된 네. 선수죠. 까봐야 알겠죠. 확실히 이런 대학 농구에서는 가능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던 벨을 전 좀 지켜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조던 벨을 저 너무 보고 경기를 보고 너무 약간 매료달 갖고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두 번 해드려님. 두 번 해드려님은 원래 LG 트윈스 팬이시면서 내가 시카고를 왜 좋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걷나. 내 성격이, 근데 시카고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내 성격이 모났나? 인생 자체가 언더독인가? 막 이랬는데 시카고를 언더독. 시카고가 언더독이라뇨. 시카고가 이제 플레이오프 거기서 이제 떨어진 저희가 그렇죠. 막 걱정했잖아요. 근데 LG가 야구계 막 3연승하고 시카고가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신나졌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인데 LG를 시카고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LG 트윈스를 시카고랑 비교하시면 자, 안 되죠. 호수이님인데 다들 조용히 하세요. 죄송해요. 아무튼 뭐 시카고 얘기는 아까 저희가 나눴으니까. 네네네. 네. 근데 어쨌든 작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이런 마음 자체는 이해할 것 그렇죠. 같아요. 플레이오프 네. 반드시 올라가길 원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댓글은 엄마드루자님. 가연님께 힘내라 하시지만 가장 힘내야 할 분은 학도님이라고. 하마터면 잊혀질 뻔했던 학도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역시 엄마드루자님. 학도가 쓴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트로이트가 죽을 쓰고 있는데 올 시즌 프리뷰에도 디트로이트가 잘할 거라고 호수님도 예측하셨는데 아쉽다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레지 잭슨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일까요? 그렇죠. 네, 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렇죠. 디트로이트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레지 잭슨이죠. 네, 잘 써주신 레지 것 잭슨이죠. 같아요. 레지 잭슨. 그리고 드로먼드도 저희가 생각한 만큼의 그 재성장을 못했죠. 이번 그렇죠, 시즌에. 그렇죠. 네. 그런데 공격력은 올해 좀 폭발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공격력은 아직까지는 아쉽더라고요. 조금 아쉽고. 네. 작년이 반짝이한 한 해였나? 레지 잭슨?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부진했기 때문에. 레지스는 우리가 막 올스타로도 잘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막 그런 깡따구도 있고 그래서 못 컸네요. 네. 초반 부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리듬을 못 찾았던 게 컸던 것 같고 다음 시즌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줄 만한 로스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로스터는 괜찮죠. 감독이나 어떤 그 로스터의 지금 조합을 봤을 때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하반기 때 레지 잭슨이 오지 못했으면 이시 스미스가 좀 더 그렇죠. 효율이 높을 정도로 문제가 좀 있었죠. 네. 네.
작년에 내가 판타지 때 이치 스미스 잠깐 들고 있었는데. 근데 이시 스미스가 사실 하는 거 보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판타지에서 좋은 저희가 선수예요. 이제 조롱을 하긴 하는데 네. 실제로 보면 정말 그렇죠. 준수한 포인트가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각자 좋아하는 팀들의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할 선수 중 어떤 선수가 탐나시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 있는데 디아런 퍽스라는 선수 켄터키에 울었던. 그렇죠. 그리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사우스포로서 어떤 그 괜찮은 슈팅력도 갖고 있고 또 스피드 좋고 클리블랜드에 과감하고. 갈 가능성은 낮죠. 일단 퍼킹 포인트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퍽스니까 퍽스 포인트가 뭐 포인트는 아닌데 카드는 아니지만 그냥 어쨌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클리블랜드 가능성은 없고 네. 그 탑픽이 되지 않을까요? 탑 한 7 안에 들 거를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저는 레이커스는 뭐 탑 네. 픽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사실 탑 3만 저희가 행사할 수 있다면은 우선 그게 제일 큰 문제 그 관건일 거고 네. 그것도 좀 저는 정말 혼자서 이제 되게 다양한 시간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긴 하는데 어떻게든 드래프트도 드래프트지만 좀 젊은 선수들 중에서 어느 선수 들고 갈지를 이제 조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이 지금 갖고 있는 존슨이랑 선수 중에서 메이 존슨이랑 이제 지니버스랑 한번 네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슈퍼스타들 이들 중에서 누굴 데려갈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분명히 지금 포지션상으로 좀 넘치는 포지션들이 있단 말이죠. 부족한 그쵸. 포지션도 있고 정리를 해서 뭔가 확실한 뭔가 그런 에이스를 좀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우선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무조건 이번 오픈 시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한 명의 빌딩 블럭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호주님 없으시는 동안 저희가 론조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론조볼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론조볼 보면 당연히 땡큐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이랑 똑같아요. 이 픽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프랜차이즈의 운명이 굉장히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3명 탑3만 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보스턴은 뭐 펄츠를 이게 뭐 그러니까 1픽이 만약에 된다면 네. 저는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가장 팀에서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포지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빅맨 쪽이라고 보는데 빅맨 쪽에서 자원은 이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잘 크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제 이번 시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음 시즌 이제 그 큰 그림 그려가는 이제 중간에 좀 방점을 좀 찍어야 될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 픽을 사용해서 다른 쪽에 스타들과의 뭔가 딜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검증된 느낌이죠. 선수에 대한 BT를 말씀하시죠. 주인장님은 특별히 응원하는 팀과 뭐 팀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드래프트 가장 기대되는 건 솔직히 론조볼입니다. 그게 뭐 아무리 뭐 이슈가 됐고 뭐 아버지 때문에 뭐 조롱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기나 그 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 론조볼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선수가 왔을 때 지금 어느 팀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팀에서 그 안에서 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론조볼을 보고 싶습니다. 다음 댓글은 노랑물결님입니다. 노랑물결님 부산에 계시죠? 부산이시네요. 네, 그쵸. 부산님 네. 벌써 벚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노랑물결님은 나가지도 못하고 아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계신다고. 참고로 저희 와이프가 부산 사람인데 저기 한번 갑자기 어필하시는 거예요? 파이팅. 그리고 이제 노랑물결님 올란도를 응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동부 꼴찌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올란도와 브루클린전을 보셨는데 그래도 언더독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좋기에 끝까지 응원하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기들이 은근히 재밌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팀들끼리 맞붙을 때 그럴 때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참 필라델피아 경기를 보는 게 재밌었거든요. 이제 연건들이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허스라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기들 좀 이제 가끔씩 너무 이제 뭐 잘하는 팀들뿐만 아니라 좀 이런 언더독 팀들을 보는 것도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노랑물결님의 와이프께서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야이님은 왠지 잘생겼을 것 같고 주인장님은 키가 작고 날렵하게 생긴 이과생 키가 작고 날렵하게 생긴 이과생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양세형 같이 생긴 거죠. 양세형 같이 생긴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연님 이거 실제로 잘생기셨죠? 아니죠. 이것 때문에 정모의 꿈이 날아갔고 더 이상 공개할 수 없는 저희가 오디오에서 그렇죠 무덤까지 가는 어떤 상상 속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토크박스 가네님. 데릭 로즈의 부상 및 시즌아웃 소식을 이제 전해주셨고, 이런 이제 주인장님이 위로의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빠바바바바바바바. 액자 속 사진. 그렇죠. 나 이게 미안해 딴 얘긴데 이제 정영돈 천재인 것 같아. 내가 천재야 진짜. 뉴이얼 스케치북 깜짝 놀랐네 진짜. 천재야 천재. 자, 다음 댓글은 마이스트로 시페스리님. 서부 4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유타와 LA 클리퍼스 누가 4위를 차지할 것인지 주인장님에게 예측을 부탁드립니다. 더욱 이거 예측해 주시면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미지가 주펠레로 가는 거죠. 여기 써 있네요. 펠렛이죠. 네. NBA 치면 이제 바클리죠 이제. 자, 짧게 네. 짧게 예측해 주시죠. 클리퍼스 4위 봅니다. 네.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네. 유타 디비전 우승! 됐네요. 네. 참고로 이제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현재에서는 지금 그 퍼센티지상으로 계산했을 땐 유타가 훨씬 더 이제 유리하다. 네. 유리하게 나가고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히크히크님. 첫 댓글입니다. 가해님으로 입문하여 학도님과 호수님의 팬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호수인님의 공백 3주간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 소중함을 느끼셨다고. 그렇죠. 근데 저 사실은 이 그 히크히크님 쓴 것 중에서 네. 너무 감사했던 게 정말 저희 첫 에피소드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저 이거 기억나세요? 꼴 보긴 싫지만 그렇죠. 그때 꼴 보기 싫지만 정말 꼭 필요한 꼭 필요한. 호수인님. 이 얘기를 듣고 나가려고 했었죠. 그날 제가 기억하기엔 자유이님이랑 호수이님이랑 싸웠죠. 그리고 이제 학도님의 깨알 깐족거림과 드리블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컴백을 또 희망해 주셨고 나미크님도 환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야이님이 현란한 입담이 페이크라는 거 안 해요. 그러니까 호객행위에 불과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거의 태연으로 시작해서 효연으로 끝나는 그런 약간 느낌인데. 각자의 재능이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앞에서 찍새하면 딱새하고 이런 어떤 그런 구조로 잘 한번 우리 온에어를 발전시켜보죠. 네. 그래서 제가 찍세. 그러니까 대박이다. 자, 다음 댓글은 마포대교문 문호전님. 저번 주에 감기 몸살로 아이고. 일주일 동안 골골댔다고 하십니다. 가인님도 저같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괜찮으신지. 네. 이번 주는 정말 할 말이 많겠네요. 예,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아까 많이 말했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보스턴의 파이널은 바라지도 않고 동부 2위만 했으면 했는데 지금 1위니까 프로업에서도 1위 하는 골을 그렇죠. 보고 싶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인님처럼 클블이 지금은 삽을 퍼더라도 결국 프로업 가면 파이널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십니다. 네. 저번 주 댓글에서 나메크이님의 정직 축하 댓글 알바키 선수에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지지치 등의 드립과 설명을 들었으니 나중에 비시즌에 그러시죠. 다시 여쭤보신다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세틱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출신 여기도 또 가해님의 최정로. 예, 감사합니다. 폭풍이 어마어마해요. 원래 제가 먼저 치고 싶었는데 아직 정직도 아니신 분께 드림 날리기 죄송스러워서 가해님은 정직이십니다. 아니. 아니. 나메크이님한테. 나메크이님한테.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이. 이보세요. 네? 저 지금 팀장급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 영업팀장이에요. 저 찍새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긴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입니다. 위긴스와 친구들님. 기가 막힙니다. 이직을 하시고 첫 결과물이 나와서 성과감을 받으셨습니다. 네. 거기서 대략 한 7번째로 NBA 온에어가 생각이 나서 커피 한 잔씩 드시라고 2만 원을 자,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생뚱맞긴 하지만 위긴스가 머리 스타일 바뀌어서 좀 덜 못생겨졌더라고요. 저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괜찮은 잘 어울리던데. 네. 네. 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스태프들 맞아요. 봤는데 머리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카와이 스타일이죠. 네, 네. 그렇죠.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좀 간지나던데. 약간 귀요미처럼. 우리 후수님도 자본주의 노예라서 바로 그 파프리카 닮았던 위긴스가 뭐가 잘생겨 막 이래. 잘생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덜 못생겼죠. 저도 서브팀 응원한다면 미네소타 저는 응원할 빈말은 하지 않습니다. 덜 못생겨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위긴스 좋아해요. 저도요. 네. 이번 주 댓글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많은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위클리 뉴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위클리 뉴스 소식은 NCAA 관련 소식을 네. 간략하게 끝났습니다. 정리를 우리 좀. 남의 퀸이 맞추신 건가요? 맞췄죠. 제가 맞췄죠. 아. 노스캐롤라이나 맞췄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틀렸어요. 네. 저는 곤자가까지 맞췄는데 못 올라갔네요 끝까지. 네. 일단 파이널 4 매치에서는 곤자가가 올라갔고 네. 다른 매치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올라가면서 이 둘이 챔피언십 매치가 그렇죠. 있었죠. 있었죠. 네. 있었죠.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우승으로 네. 마치 매드니스가 이제 챔피언 UNC를 탄생시키면서 네. 끝났죠. 그 작년 준우승에 머물렀던 서러움을 풀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작년도 빌라노바한테 그 버저비터를 맞는 바람에 네. 마이클 조던이 거의 또 밈이 돌아다녔죠. 우는 게. 네. 그 유명한 짤.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네. 근데 난 사실은 파이널 4에서 오레곤이 마지막에 자유투 박스가 2번 하는 거 보고 난 빡쳐갖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렇죠. 그 경기에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가 1점 차로 이제 이기고 올라갔죠. 그렇죠, 올라갔죠. 네, 오레곤 상대로. 자, 이 경기 결승전 보셨나요, 다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네. 결승전답지 않았다. 그렇죠. 그냥 저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년과 너무 비교되는 결승전. 작년만큼은 끝까지 접전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근데 작년 결승 참 너무 압도적인 정말 역대급 그런 그쵸. 결승이어가지고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심판도 파울콜을 너무 약간 좀 애매하게 불고. 그래서 약간 우승팀만 기쁜 챔피언십의 경기였다. 축제는 아니었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곤자가가 지금까지 아직 우승한 적 없지만 챔피언 DNA라는 걸 갖고 있는 그렇죠. 팀과 갖고 있지 않은 팀의 막판. 왜냐면 곤자가 굉장히 좋은 찬스를 3번이나 얻었거든요. 근데 다 미스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은 UNC가 잘해서 우승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곤자가가 너무 좋은 길 다 날려서 이 챔피언 DNA 갖고 있는 무시무시함. 뭐 존 스타턴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슬픔에 좀 잠겼어요. 예. 에단 모리슨 왔던데. 에단 모리슨. 네. 사실은 좀 재미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냥 그래도 별로- 막판에 조금 이렇게 분위기는 그러니까 마지막만 조금 올라갔는데. 약간 재미없었어. 차라리 파이널 4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의 강호가 결국에는 막판에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덜 실수를 한 것과 중요한 순간에서 그거를 많이 경험해 본 그런 것들이 경험이 이제 계속 이기게 하는 원동력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 NCAA 남자 농구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우승으로 네, 막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자 NCAA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여기서 이게 낫죠. 재밌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111연승 111연승을 달리고 있던 유콘이죠. 예. 네, 여자 농구의 유콘 졌습니다. 졌죠. 파이널 4에서 졌죠. 네. 64대 62로 졌고요. 네. 마지막에 그 이제 미시시피 스테이트의 그 오른쪽 45도에서 연장전에서의 버저비터. 그렇죠. 그 약간 프롭 같은 그런 걸로 음. 땡 하면서 이제 성공을 시키면서 네. 미시시피 스테이트가 최초로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지만 네.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한테 그렇죠. 거기서 67대 55로 졌죠. 네. 결국 이 유콘이 굉장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11연승 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체 경기에서 그 한 번도 이제 111경기 당연히 앉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 WNBA에서도 모든 웬만한 WNBA 스타들이 가는 명문 대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애미 우드 쪽에 학교 나왔고 작년에 갔던 브리아나 스튜어트 같은 선수 그리고 여러 그 요번에 또 유콘 이 파이널 4에 이제 또 달라스에 다 왔어요. 선수들이 네. 그 코네티컷 대학 출신들이 다 와서 응원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이제 이렇게 약간 거의 울뻔한 울먹울먹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좀 재밌더라고요. 역시 그 스포츠는 끝을 알 수 없네요. 네. 잘 몰라서 한 얘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자 농구를 안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드립을 날려야 되나 하다가 갑자기 메이 끊겼죠. 그렇죠. 공은 들고 둥글다 이럴래다 식사할까봐. 이마에 땀이 나네요. 그렇죠. 근데 여자 농구도 좀 챙겨 보면 재밌어요. 그렇죠. 네. 특히 뭐 우리나라 농구도 여자 농구도 재밌지만 그렇죠. 저기 미국 농구도 보면 그 여자 농구 선수들의 그 좀 아기자기함 플러스 저기 슛을 이제 남자처럼 보통 슛을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쏘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감탄스럽기도 하고. 저는 NBA만 봐도 잠이 부족합니다. 더 이상 다른 스포츠는 접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넘어가시죠, 확실히 이제. 그죠. 농구를 배우거나 그러니까 농구에 대해서 정말 전술적이나 어떤 기초적인 어떤 팀 바스켓볼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자 농구 보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피드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훨씬 정교하고 짜여진 플레이를 보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자 농구는 결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 광란의 3월.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나요? 어떠셨는지? 전 조던벨? 저는 조던벨이에요. 조던벨.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론조볼이 아니었나. 론조볼. 네, 왜냐하면 일단 화제성 그리고 스타성이 있는 선수고 물론 이제 뭐 끝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론조볼이 그래도 이번에 잘 보여줬어요. 본인의 장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거품이라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맹비난했었는데 나름 본인의 가치를 이제 큰 무대에서 그렇죠. 입증을 했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의 가치도 여전히 계속 높게 평가를 네. 받는 거고 꼭 레이커스에 와서 레이커스 해피엔딩을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왠지. 네. 그 여자 농구에서는 이렇게 좀 기억할 만한 선수가 있나요? 여자 농구에서는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이제 3학년에 이제 에이자 윌슨이라고 네. 저기 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선수인데 네. 23득점 10리바운드 하면서 오. 센터 포워드 겸 센터인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의 리바운드를 다 잡아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그러면서 골 밑에서 풋백 넣으면서 이제 승리를 이끌었죠. 그래서 결승전 자체는 그렇게 게임이 좀 약간 원사이드 좀 흘러가고 재미는 없었지만 이 선수가 그래도 막판에 좀 갑자기 이제 눈에 들어온 선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미국에서는 그 만우절이죠. 그쵸. 만우절 날 졌거든요. 유컨이. 그 111연승이 그렇죠. 끝났단 말이에요. 그 한 팀의 연승의 기록이 어떤 프로스포츠와 대스포츠 합쳐서 지금 1등을 차지했던 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11연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만우절 날 거짓말 같은 그렇죠. 일이 일어났다고 되게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었죠. 회자가 됐었다. 예. 말이 되냐 얘네가 지는 게 말이면서. 그러니까 유콘의 감독이 그러니까 슈셉스키 같은 그런 걸로 저기 뭐 그렇죠. 지금 국대 감독도 계속 하고 있고 거의 존우든이죠. 뭐 그렇죠. 거의. 그렇죠. UCLA.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NCAA 소식을 마치고 네. 이번 주엔 댓글이 워낙 많아서 위클리 뉴스는 댓글에서 많이 소개를 그렇죠.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위클리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자유주제는 저희가 인물 소개로 이 선수를 위해서 저희가 왓썹도 생략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전설적인 센터죠. 네. 샤키로닐. 네. 또 이제 호수이님이 직접 보고 오셨고 해서 또 생생한 샤키로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 강의 듣는 느낌으로 네. 저는 약간 오랜만에 이게 이런 건덕지가 사실 생기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그렇죠. 중반에 레전드를 소개할 그게 없는데 네. 덥석 물어서 덥석 물어서 뭐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약간 농구장 온 기분이에요. 이제 필기하셔야죠. 이제 저는 그냥 필기하면서 그 설민석 보듯이 느낌. 그렇죠. 좋네요. 사실 이 선수는 워낙 얘기할 거리가 많은 선수라서 저 혼자서 48시간도 떠들 수 있어요. 네. 근데 탈진해서 죽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인 샤키로닐에 대한 네. 정보들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 예.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서 참 첫 소개시네요. 참 영광입니다. 그 우선 샤키로닐은 저의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파괴력이 엄청 큰, 그렇죠. 또 센세이셔널한 네. 그 이제 루키 시즌부터 그렇게 그렇죠. 보내왔던 선수고요. 네. 72년생이고 키가 2m 16. 가연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가연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음료수를 쏟았어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견제하는 건 아니고. 샤키로닐 클리브랜드에서 이러셨는데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첫 소개인데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계속 하시죠. 네. 그 샤키로닐은 그 2m 16 그리고 147kg 어마어마한 몸무게고 그러니까 루이지애나 그 대학교를 나왔고요. 그 92년도에 이제 당연히 1차 1픽 1차 1픽으로 올랜도에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아닌가요? LSU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벤 시몬스 나온 네. 맞습니다. 그 학교를 나왔고요. 그 총 19년 동안 92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총 19시즌을 뛰었고 이제 가장 뭐 인상 깊은 시즌으로는 뭐 당연히 뭐 올랜도도 있지만 가장 뭐 당연히 호수이님께서도 제일 그 시즌을 제일 잘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레이커스 쪽 그리고 마이애미 쪽이 반분이 제일 클 거고요. 그다음 뭐 피닉스, 보스턴 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를 어쨌든 셀틱스에서 끝냈고. 아니 왜 겨울 클리브랜드 왜 빼세요? 걸렸네. 가치가 없죠. 그렇죠. 야, 근데 나 진짜 솔직히 남해크님 말씀하시는데 아주 다 뜯어 먹고 난리도 아니네. 한 입씩 다 보내. 피라냐 속에 잉어 들어온 거죠. 그 가장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호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가장 큰 거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그 골대를 부순. 그렇죠. 두세 번 부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펌프, 네. 리복의 그 샤크. 그렇죠. 네. 이게 저기 그 오닐이 그 나중에 이거 찾아보니까 오닐이 그 에어 조단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심볼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자기 자신이 디자인을 그렇죠. 해서 리복한테 이제 전달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자기가 갖고 가는 그런 이제 그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마트함도 이제 겸비한 똑똑한 선생님이에요. 네, 무려 19시즌을 뛰었는데 사실 14시즌만 뛰었어야 됐어요. 사실 마지막 5년은 왜 뛰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 워낙 그 전성기 때 너무나 압도적인 정말 그렇죠. 모든 제가 이제 농구를 본 이제 다 동감하시겠지만 네. 이 선수처럼 정말 도미넌트한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도미넌트함의 정말 대명사 같은 그런 선수였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얘기하셨는데 이 사이즈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농구랑 이제 뭐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구를 시작하는 시기도 굉장히 늦었었는데 네. 처음에 샤키오니를 이제 이걸 발굴했던 그 감독이 이제 하이스쿨 그 감독이었는데 네. 오니를 13살 때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샤킬 오닐의 그 뭐라 스텝파더가 뭐죠 정말로? 스텝파더 양아버지. 네, 이걸 왜 말한 거지? 네, 필 해리슨이라는 네. 양아버지를 이제 따라서 미군 부대 이제 이 부대 독일 부대에 이제 배치가 돼 있었는데 이 감독을 만나가지고 이제 너무 큰 사람이니까 넌 도대체 몇 살이냐? 너 우리 팀에서 뛰어올 생각이 없냐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샤키온이 불과 13살이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 듣고 이제 소름이 끼쳐서 사실 아무도 이제 뭐 재능의 연면에서는 아무런 이제 두가가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로지 그 사이즈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너 우리 팀에 내가 스콜러십 줄 테니까 우리 팀으로 한번 와라 뛰어라 그때 해가지고 그때 키가 198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 네, 기억이 그렇죠. 그게 너무 소름 끼치는 거죠. 13살인데 198이었어요. 네. 그 이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오니를 이제 농구로 입문시켜줬던 게 이제 그 당시의 감독이었죠. 독일에 있을 때 감독. 그렇죠. 네. 결국에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친아버지한테 농구 재능을 물려받았는데 네. 실제로 샤키론이 키운 거는 그 양아버지. 네. 양아버지가 꽃을 피웠죠. 그렇죠. 예, 네. 굉장한 사랑과 애정으로 이제 친아버지랑은 이제 뭐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왜냐면 이제 초반에 워낙 이제 뭐 마약 이런 이슈 때문에 샤키온이 이제 제대로 크기도 전에 이미 가족을 이제 떠난 상태였고 네. 그 샤키온의 진정한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아버지 필 해리슨이라는 이제 그분이었죠. 그런 이제 인연으로 해서 농구를 시작하게 됐죠. 그렇죠. 샤키론이. 네. 뭐 대학 시절 얘기를 잠깐 뭐 네. 해볼까요? 네. 대학 시절 얘기할 시간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했죠. 예. 잘해가지고 1번픽을 빼봤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는 지금 시계를 보면서 너무 압박이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입장은 제가 사실 NBA 본 지 20년 이상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NBA 들어오기 전에 제일 유명했던 선수인 것 같아요. 르브론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 사실은 그당 미디어의 발전도 있었지만 샤키로닐만큼 그렇게 센세이셔널하게 그렇죠. 프로에 입단한 선수가 있을까? 왜냐면 대학 때 하이라이트만 봐도 정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랑 하는 그 그렇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풋백 덩크도 그 사실 샤키로닐의 사이즈도 대단하지만 이 대학 때 보였던 운동력, 그렇죠. 이 운동력이 결국에는 뭐 NBA에서 그 끝까지 통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대단한. 아니 솔직히 진짜 그 사이즈 그 스피드에 그 유연함 가진 사람은 없어요. 없죠. 앞으로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한국 봤을 때. 씨름계 강호동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쉽지 않죠. 정말 정확한 얘기고 사실 오닐이 굉장히 그런 그 오해를 많이 받았죠. 너는 정말 몸 때문에 이렇게 농구를 이렇게 무식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잘할 수 있는 거 하는데 아니죠.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동급 사이즈의 병신들이 정말 많았어요. 진짜 말로 안 되는 쓰레기 그렇죠. 병신들. 진짜 똑같은 뭐 자이디 화이트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모르겠는데. 알죠. 올리버 밀러 이런 애들. 오랜만이다. 말로 안 오랜만에 되는 듣는다. 똑같은 몸무게의 팩급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왜냐면은 워낙 다르잖아요. 같은 몸무게를 이제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비교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샤키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선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바로 올란도 얘기로 넘어가죠. 네.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받을만 하죠. 네. 근데 이때에 이제 오닐이 들어올 때 이제 또 드래프트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그런데 이때 2번 픽이 이제 알론조 모니. 그렇죠. 그렇죠. 이었고 그다음에 또 3위 또 레이트너, 짐 잭슨 뭐 그 이때도 이 드래프트 풀도 되게 좋았었는데 그렇죠. 이때도 그러면서도 너무나 압도적인 그렇죠. 시즌이어서 아니 기본적으로 23득점에 14리바운드에 3.5블락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안 받아? 말이 돼. 무엇보다 이때가 이제 마이클 조던이 사실 그 잠정적으로 은퇴했던 그 시절인데 마이클 조던의 다시 한번 이제 1차 복귀죠. 그 복귀에 사실은 오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게 본인이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 이제 아들한테 물어봤을 때 마이클 조던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샤킬 오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화가 나서 왔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와서 이제 올랜도에
물론 이제 좀 졌지만 아. 어쨌든 그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던. 네. 그렇죠. 이때 그러니까 또- 이 영향력이 또 어디에서 보여지냐면은 이제 마이클 조던 이후로 처음으로 루키가 이제 팬 정확하죠. 투표로 인해서 네, 올스타 그렇죠. 투표 이제 선발로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나그 정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생각해 보시면 이제 NBA 시즌이 한 10월 말 정도에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NBA 그 올스타전이 열리는 게 2월 중순 때쯤이니까 정말 첫 2달 동안에 정말 소름 끼치는 임팩트로 전 세계에 알려져야만 이제 팬 투표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고 그렇죠. 또 이제 많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에 했던 어떤 퍼포먼스도 그 다음 시즌까지 연결되는 팬들의 그만큼 이제 각인돼 있는. 이미지가 각인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뚫고 선발로 루키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선수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올스타 선발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선발이었죠.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마이클 조던 85년 이후 최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지금 시대나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이미 그 당시에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4대 센터들이 다 건재하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샤키온을 제외해서 로빈슨, 데이빗 로빈슨이라든지 패트 물론 이제 다른 유잉이라든지. 컨퍼런스이긴 하지만 패트윙 유잉이라든지 올라주원. 이미 그렇죠 이미 뛰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로 됐기 때문에 더 이게 이 선수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올란도가 이제 또 신생 8990 시즌에 새로 생긴 시즌 그러니까 그렇죠. 신생 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팀 멤버들도 이제 많이 좋지가 않았어서 그렇죠. 거의 원맨 소름 팀이었거든요. 닉 앤더슨이 제일 유명한 그렇죠. 닉 앤더슨 오랜만에 듣는다. 닉 앤더슨 뭐 스카스카이스 이런 걸 생각했어요. 네. 어시스트 왕이죠. 네, 그렇죠. 데니스 카트 이런 데니스 생각 안 카, 해요. 3D. 네, 그렇죠. 역사가 얼마 안 된 신생팀. 그렇죠. 네. 네, 올란도에서 92년도에 이제 데뷔를 한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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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란도 시절은 뭐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매 시즌 얘기할까요? 다음 시즌도 짱이었어요. 막 이래. 첫 시즌 때에 이제 그 전해보다 20승을 올려준 네. 그냥 단지 온일 하나로 그렇죠. 그렇죠. 네. 20승을 올려서 41승 41패로 네. 바로 동률을 만들었고 네. 물론 그 다음 시즌에 또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 행운으로 또 1픽을 또 뽑았죠. 그렇죠. 1픽 네. 뽑아서 웨버랑 하더웨이랑 바꿔서 그렇죠. 하더웨이 오닐을 조합을 만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황당했던 게 있어요. 이때 트리플 더블을 처음으로 기억할 때 네. 24득점 28리번에 15블락 했어. 말이 되냐고. 15 블락. 김판석이네. 말이 되냐고. 아.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이때 그 샤키오니가 페니 하더웨이가 그 시카고 불스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붐을 일으킨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NBA를 잘 모르는 분들도 그 올랜도 매직 점퍼 같은 걸 이렇게 자주 입으면서 좀 그런 트렌드를 잘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또 그 시절이 또 마이클 조던에 대한 어떤 그 향수 혹은 그렇죠. 뭐 금단 현상 그렇죠. 이런 게 팬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최대한 잘 메꿔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짧게 메꾸고 빠졌죠. 네. 1번 단 엠퍼니 하더웨이는. 아, 1번 엠퍼니. 페니 하더웨이랑은 사이가 좋았나요? 안 좋았죠.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어. 네. 샤키오니의 고질적인 이제 그런 어떤 거기도 한데 나중에 코비랑도 이어지고 이제 물론 웨이드랑 그러지 않았지만 네. 그렇죠. 뭔가 넘버 원을 향한 좀 이렇게 서로 그 권력 다툼이 있었고 둘 다 좀 그걸 내려놓으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구라는 운동 자체가 가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리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뭐 네. 실제 게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오닐은 가드의 어떻게 보면 말을 좀 잘 듣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일이 있지 않았나. 사실은 그 페니 하더웨이하고 샤키오니를 만났을 때 의미 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도 그 와중에 팀을 플레이오프로 그렇죠. 끌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의미죠. 사실 이때 처음으로 50승을 그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올랜도 매직 50승을 달성하면서 올라갔지만 인디애나한테 처발렸죠. 파이널까지 간 건가요? 아니요. 그 이제 두 번째 올랐어요. 시즌에 말씀하신 네, 두 번째 샤키오니가 시즌. 루키 시즌에는 플레이오프에 잔치를 못했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 페니아도 시즌에 만나서, 네. 만나서 인디애나랑 만나서 이제 수입을 당했었고 그 다음 시즌이 이제 부사고. 세 시즌 만에 벌써 결승전으로 가는 와. 시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에 페니아다 만나갖고 플레이오프 올라가고 지고 그 다음 시즌에 파이널까지 했죠. 네. 그리고 파이널 가서 처발렸죠. 이게 정말 이 농구가 기세 싸움이라는 게 정말 저 시절에 느낄 수 있었던 게 그 1차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티비닝 그 하키물러전의 티비닝으로 이제 경기가 끝났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경기 직전에 겨우겨우 하키물러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배구를 쳐내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건드렸는데 그게 들어갔어요. 근데 올라전 본인조차도 뭔가 이게 왜 들어갔지? 되게 는 게 맞나? 뭐 이런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본인도 의아해하면서 경기가 끝났는데 득점으로 인정이 돼서 1점 차로 올랜도가 게임원을 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랜도가 수입당하죠. 기세를 완전 뺏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닉 앤더슨도 이제 자유투 쓰는 거 까먹어가지고 막 이제 떠면서 막 이제 그 유명한 자유투 4개 연속으로 다 놓치는 그런 경우가 나왔었고. 사실은 네. 이때가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크라이 드렉슬러랑 하키몰라 주원이랑 그렇죠. 완전히 그냥 파이널에서 올랜도를 작살낸 그 시리즈죠. 아 이때 올랜도 응원했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데뷔 3년차 선수가 완전 신생팀을
이제 결승전까지 이제 끌고 간 거잖아요.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90년대 그 쟁쟁한 다 그 팀들이 많았었는데 뭐 이런 거죠. 내년에 카렌서니 타운스가 갑자기 그렇죠. 미네소타를 1등으로 올려놓는 그러니까 파이널로 올려놓는 그렇죠. 거 비슷한. 네. 그 페니 하더웨이 그 선수랑 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보통은 올랜도에 들어가서 올랜도의 어떤 레전드로 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계약이 4년 만에 끝났더라고요. 그렇죠. 4년 만에 끝나고 나서 이제 연장을 안 한 거죠. 네, 이제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다음 시즌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정규 시즌에 좋은 기록을 거뒀는데 이게 또 이제 그 수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샤킬 오닐이 정말 그 레이커스에서 나중에 우승을 하기 전에 그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그 시리즈를 보면은 정말 하나도 안 빼고 다 수입이에요. 수입의 아이콘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르브론이 지금 배신 아이콘인 것처럼 샤킬 오닐은 나이스 크로스오버. 볼 닦겠네요. 나이스 샤킬 겐제고. 오닐이 정말 지금은 저희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네 번에 네 개의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느낌이 있지만 정말 그 2000년대 첫 우승을 하기 전에는 정말 수입의 아이콘이었어요. 수입을 당하는 아이콘. 항상 당하는 아이콘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94년도에도 인디애나에게 수입 당했고 95년도 결승전에서 올랜도에게 그 수입 당했고 수입 96년도에 시카고에 당했고 97년도에 그 레이커스에 가가지고 유타였나요? 포틀랜드였나요? 또 수입 당하고 98년도 또 수입이고 99년도도 또 전까지. 수입이고 그렇죠. 계속 수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올랜도 구단과의 좀 어떤 마찰도 있었고. 그렇죠. 아. 네,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이랬던 그런 그렇죠. 것도 있었고 95, 96 네. 시즌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또 기념비적인 시카고가 72승하는 시즌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닐이 부상당해갖고 한 28경기 정도를 못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승을 그렇죠. 이제 올란도가 네. 거두었는데 이제 이러면서 프론트지는 이제 오닐보다는 페니 하더웨이 쪽으로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스타성이나 뭐 여러 가지 상품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더웨이 쪽으로 더 기울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시에 그 오닐은 분명히 빅마켓으로 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플레이뿐만 아니라 이 그 흔히 얘기한 셀럽의 스타성도 그렇죠. 굉장히 그 레이커스 호의적이었고 그러니까 느낌이 레이커스 아니면 어떤 그런 빅마켓으로 그렇죠. 뉴욕 아니면 그렇죠. 뉴욕 아니면. 그리고 팀 내 입김도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지금 르브론 제임스의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팀에서도 굉장히 쉬면서도 계속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렇죠. 팀에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지금 농구 쪽에 네.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 안 드렸지만 샤킬 오닐은 정말 NBA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탑 3에 든 엔터테이너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연애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 이거를 그냥 뭐 지금 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릴라드가 랩을 하는 이런 정도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부분에서 정말 재능이 퍼펙트. 넘쳐나요. 그래서 그 엔터테이너 같은 기질을 이제 아까 전에 그 가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헐리우드라는 그런 무대였고 그리고 레이커스가 지금은 병신 취급을 당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죠. 제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레이커스의 위상, LA의 그런 빅마켓으로서의 그러니까 전통 자기가 한번 명가. 가서 도장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나도 이제 월 체인버런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투마는 박들 레전드와 잡아라. 같이 네. 그 마운트 러시버에 들고 싶다는 그런 슈퍼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을 이제 샤키누도 가졌던 거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레이커스의 단장이었던 제리 웨스트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올랜도에 마찰이 있는 과정에서 할리우드란 영향력 그리고 이제 제리 웨스트의 어떤 영입력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레이커스로 이제 영입이 된 거죠. 네. 96년도부터 레이커스 그렇죠. 그렇죠. 네, 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때가 그러면 코비가 드래프트 된 시절. 드래프트 된 시절이죠? 그렇죠. 네. 어. 코비가 샤키로는 가방을 들어주는 시기였죠. 샤키로는 이미 입증된 검증된 슈퍼스타고 가방 코비는 멋지, 이제 가방 정말 풋내기였죠. 아니죠. 가방을 들라 그러는데 안 듣는 거. 정말 정확한 지적이에요. 꼭 들라 그러는데 싫은데? 그렇죠.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으로. 네. 딱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리고 에어볼 연달아 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보면은 LA 레이커스에서 이제 뛰면서 00년도 우승하기 전까지는 코비랑 샤킬이랑 이렇게 우승을 못했죠. 그렇죠. 그렇죠. 한 4년 5년 정도 걸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때 코비는 정말 말 그대로 애송이었어요. 애송이. 네. 그리고 이제 르브론처럼 사실 고졸 스타들이 루키 시즌 때부터 이렇게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피지컬한 부분에서 NBA의 어떤 스피드나 힘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코비 브라이언트라든지 뭐 트레이시 맥그레이라든지 뭐 가넷- 저메인 가넷도 홀이라든지 그랬고. 그렇죠. 정말 한 3, 4년 정도는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거였는데 코비 브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루키 시즌은 정말 뭐 아무런 기록이 없었죠. 두 번째 시즌부터 조금씩 이제 영향을 받긴 했었지만 또 이제 코비를 제외하고라도 레이커스에 정말 뛰어난 영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에디 에디 존스라든지 뭐 닉 베넥셀이라든지 닉 바넥셀, 네. 그렇죠. 아, 닉반 엑셀 그렇죠. 좋았는데. 에디 존슨. 98년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커스 4명의 올스타를 좀 배출했던 적도 있었죠. 네. 그렇죠. 제가 왕건했던 4명이 이제 다 올스타로 변급되는. 닉 더 퀘이크.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델 해리스 체제에서의 레이커스는 뭔가 오닐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수입에 대한 악몽 이걸 끝까지 깨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또 이제 부각이 됐던 게
그 유타 재즈랑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수익을 당했었는데 98년도에 물론 이제 사람들은 코비 브란트의 에어볼 이런 것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정말 샤킬 오닐은 그 피켄롤 수비를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피켄롤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존 스타턴과 칼마로를 만나니까 완전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진짜. 개박살난. 개 처박살 났죠. 진짜. 개 눈물 나면서 진짜 막 질질 짜고 막 난리 나고 LA 그냥 눈물 바다에서 그냥 쓰나미 다 떠내려 가가지고 그런 상황이 99년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네. 이제 가장 그 샤킬 오닐의 어떤 커리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필 잭슨이 레이커스 영입이 되면서 네, 뭔가 이제 전환점을 겪게 됐죠. 필 잭슨이 오면서 닉 바넥셀이나 에디 존스의 다 백코트 나갔죠. 파트너를 그냥 파트너들을 다 날려보냈죠. 오기 전에 날렸죠. 네. 그죠, 그 전 시즌에. 그렇죠. 네. 전 시즌에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샤킬 오닐이 코비 브랜트 두 명의 체제로 이제 굳건히 이제 그쵸. 이어가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결국에는 필 잭슨이 오면서 그 조화가 탁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필 잭슨은 정말 센 형이거든요. 아주 센 형. 잭슨 형이 지금은 좀 이렇게 살짝 병신 취급받긴 하지만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센 형이죠. 레드 아워백을 능가한다는 그렇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슈퍼스타들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감독이었고 아니 자기 방식대로 2번이나 성공해서 그렇죠. 우승을 그렇죠. 했으니까. 네. 어.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레이커스에서 다시 한번 입증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참 오닐에게 오자마자 너는 무조건 MVP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아, 뭔가 그거 유명하죠. 네, 네. 뭔가 그 뭐지 오닐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동기부여와 동시에 이렇게 책임감,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불어넣어줬는데 사실 오닐 같이 대단한 슈퍼스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감독들의 얘기는 별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윗사람이 뭔가 리스펙트를 할 만한 그 정도의 레벨에 오른 경지에 오른 감독의 말을 들어 이렇게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필 잭슨은 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리스펙트를 받을 만한 감독이 없다 보니까 처음으로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농구를 했죠. 정말 센 형. 네. 그러니까 갑자기 뒤로 돌아가서 좀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홀오페임 스피치를 들어보면은 샤키온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재능이 한 20%도 발휘하지 않았다. 그만큼 자기는 열심히 농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생각해 봐도 그 커리어를 정말 동토로 봐도 샤키온이 정말 유일하게 열심히 뛰었던 시즌이 필 잭슨이 영입된 첫 시즌이었던 그렇죠. 거죠. 공공 시즌. 그렇죠. 그 나머지 80%가 자유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부러 제가 사람들과 그렇죠. 상대하기 위해서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샤키온이 작정하고 열심히 뛰고 수비를 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보여줬는 정말 절실하게 피눈물 나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무서웠어. 그 이제 네. 기록에도 나타납니다. 이 시즌의 MVP, 정규 시즌 MVP, 파이널 MVP, 올스타 MVP를 그렇죠. 전부 다 샤킬 오닐이 그렇죠. 그렇죠. 차지를 했고 그렇죠. 챔피언십. 그리고 뭐, 그렇죠. 우승할 때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그 최근 그 마이클 조던 이후로 유일하게 이 선수는 정말 뭘 하든 간에 막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구나. 그렇죠. 이런 압도적인 그런 그 느낌을 줬던 게 유일했던 선수가 바로 샤킬 오닐이 샤킬 아니었나. 오닐. 그렇죠. 아. 이 3년 동안 레이커스가 3핏을 달성했던 그 3년 동안 물론 정규 시즌에는 태업한 적도 있고 뭔가 코비랑 브라 때문에 뭔가 그렇죠. 이러저러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부상도 있었지만 결승전 그 3년 연속의 결승전에서의 퍼포먼스만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2000년대에도 굉장히 압도적이었지만 2001년도만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 있던 디킴의 무톰보였는데 그때 이제 올해의 수비수상을 받고 올라왔거든요. 네, 샤키로한테 개처발렸죠. 네, 정말 거의 병풍 됐죠. 병풍. 침대에 눈물이 아주 그냥 제대로 고여있을 거예요. 아 근데 수준에 무톤보 앞에는 사실은 진짜 없는 사람처럼 했잖아 거의. 종이 무톰보를 인형이었죠. 진짜 개처발랐죠. 네. 저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무톰보를 나는 NBA 역사에서 수비 아이콘 같은 선수인데 그렇죠. 그 선수를 마치 하킴 올라조원이 95년도 MVP였던 데빌 로비스를 없애버린 것처럼 그렇죠. 정말 비슷한 개념으로 아예 무톰을 없애버리더라고요. 네. 저는 그 샤킬 오닐 파이널 시리즈 중에서 네. 그 이번 그 두 번째 그 우승했을 때 그 그렇죠. 시리즈가 제일 재밌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앨런 아이버슨과의 아이버슨의 붙었었던.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또 우리 클리브랜드 감독 그 네. 터런루가 시원하게 아, 쳐발리고 그렇죠. 아 물론 쳐발리 정도는 아니고 막판에 넘어진 명장면이었지만 그 네. 시리즈는 그 아이버슨한테 1패 당한 거 번째 몇 번을 경기에-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역대 최고의 플레이오프 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2001년도 당시 레이커스. 2001년도 그렇죠. 레이커스. 매너 그게 압도적이었기 1패. 때문에. 그죠. 너무 압도적이었죠, 그렇죠. 그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다들 필라델피아를 응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네. 워낙 강팀이니까 한 번만 져라, 한 번만 져라. 그런데 그걸 아이버슨이 또 이뤄주니까 48점.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플레이오프 때 동부에서 빈스 카터랑 아이버슨이랑 너무 재밌게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동부가 약한 건 뻔히 아는데 플레이오프 어떻게든 저 조그만한 한 명이 뭐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근데 첫 경기 이기니까 이랬는데 알죠? 그냥 짓밟혔어요 그다음부터. 진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진짜 그랬네. 제가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던 시기였죠. 모든 사람들이 핑크빛으로 생겼고 이 당시에 뭐 하고 계셨나요? 2000년, 그 당시에 학생이었죠. 뭐 농구 받겠지 뭐. 왜 그렇게 라이브로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2002년도까지 3핏 그렇죠. 달성까지. 네. 2002년도도 참 부상이랑 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쵸, 발가락 똑같은 시리즈 시나리오였어요. 결승전 가서 저는 쳐발라요. 어.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부에서 돌풍을 일으키던 그 제이슨 키드 중심으로 올라온 뉴저지 레츠랑 결승을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쳐발랐어요.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네.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유일하게 정말 최근 20년 통틀어서 유일하게 정말 답이 안 나오는구나 한 선수가 샤키론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아마 20년 통틀어서 아마 3핏을 한 두 팀이 그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랑 그렇죠. 오닐과 그 코비의 레이커스 네, 두 팀인 레이커스. 것 같아요. 아. 근데 감독이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걸 하는 거죠. 개무시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말을 하는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야, 한 이러면서. 번만 네. 들어봐 이러면서. 그렇죠. 그 다음 해에는 왜 4핏 그거를 실패한 건가요? 그때는 이제 레이커스가 이제 물론 코비와 샤키오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승팀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건 롤 플레이어들이거든요. 네, 라우리가 들어오전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롤 플레이어들의 기세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맞아요. 2003년도는 그리고 정말 느껴졌어요. 이 선수들이 너무 지쳤구나. 네, 이 3년 동안 모든 플레이오프 경기를 다 진출을 해서 다 치르고 나서 이제 4년째까지 오니까 이 선수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마일리지가 쌓이니까 이 선수들의 어떤 열정이나 어떤 의지 이런 거랑은 다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 이걸 정말 느꼈어요. 아 근데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네. 르브론은 전 경기로 7시즌 연속 파이널까지 가는 걸 보면 그렇죠. 지칠만해. 그렇죠. 코비도 인정하더라. 그렇죠. 어. 네. 잘했어? 고마워요. 배신 아이고 듀란트인데 자꾸 얘기하네. 섭섭해서. 네. 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2004년도까지 레이커스에 있다가 그렇죠. 마이애미로 이제 이적을 예. 근데 2004년도 결승전을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쵸. 왜냐면은 그 소위 디트로이트. 말하는 이제 전당포 시즌이잖아요. 아, 이제 칼 말론과 이제 물론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는 그렇죠. 그런 베테랑 상태로 오긴 했지만 반지 게리 페이튼과 이제 칼 말론을 영입을 해서 누가 봐도 정말 무조건 우승할 것 같은 그런 멤버였지만 결승전 가서 정말 그 레리 브라운 책의 수비 중심의 어떤 그렇죠. 시스템 농구에 완전 이제 무기력화되면서 스타가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계속 우승을 통해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었던 코비와 샤키오닐의 불화가 이제 완전 폭발을 하면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왔었고 그 와중에 레이커스도 이제 그 올랜도가 그 페니 하더웨이가 오늘 둘 중에 한 명이 결정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레이커스 프런트지는 이제 코비의 손을 들어준 거죠. 네. 또 좋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스타일의 선수긴 하니까. 그리고 코비가 훨씬 젊으니까 네. 네, 그만큼 프랜차이즈에서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샤키오닐을 이제 트레이드를 했죠 오프 시즌.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반대편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레이커스 팬 말고 반대 사이드에서 사실은 아이버슨이 한번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전당포라고 더 무시무시한 팀 이미지상 더 그랬는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그 배드보이 시기가 많은 진짜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이커스가 안티에 그게 좀 달하는 그렇죠. 시즌이었어요. 특히 그렇죠. 코비 브라이언트도 여러 가지 구설수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레이커스가 하락세로 가는 그렇죠. 당시에 코비가 재건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런 좀 징조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이때는 레이커스에 도전하는 팀들도 이 레이커스 3연패 때도 그 팀들 보는 것 재미도 쏠쏠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크라멘토라든지 샌안토니오. 그렇죠. 아 그때 그 이슈도 많잖아요. 세크라멘토 킹스랑 레이커스랑 그렇죠. 경기도. 정말 그게 제일 무시무시한 재밌었어요. 팀들이에요. 네. 정말 그때 서구동저가 이제 처음으로 막 이슈가 됐던 것도 이제 그 시기였고 그 팀들을 상대로 레이커스 3연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맞아요. 어마어마한 거였고 그렇죠. 그 중심에는 물론 샤키온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넘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마이애미에서도 이제 4번째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바로 넘어가서 이제 첫 시즌에는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시즌에 이제 우승을 하는데 웨이드와 그렇죠. 함께하죠. 네. 근데 참 되게 슬펐던 게 그 레이커스에서 우승했을 때는 그렇게 돋보이던 그러니까 코비조차도 거의 안 보이게 할 정도로 파이널에서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06년 우승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상대방 그쵸. 자기가 맨날 에리카 댐피어로 놀리던 에리 댐피어랑 거의 동급 수준으로 못하면서 네, 완전 드웨인 웨이드를 위한 오직 드웨인 웨이드를 위한 결승전으로 뭔가 그쵸. 기억이 남아서 처음으로 그런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샤키오닐도 뭐 사람이구나. 그렇죠. 정말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06년도 파이널에는 노비츠키를 위한 것도 좀 있죠. 솔직히 사라졌으니까. 이제 조연자의 역할로서도 그래도 어쨌든 우승 반지를 차지하는데 일조한 건 사실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조련자라는 게 참 안 어울리는 게 사실 첫 번째 시즌만 하더라도 그 물론 이제 0405 시즌에 스티븐 애쉬가 MVP를 받긴 했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샤키오닐이 받았어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논란이 좀 있죠. 많죠. 그렇죠. 논란이 많죠. 근데 그랬던 이제 리그 전체에 대표하는 정말 슈퍼스타가 뭔가 처음으로 이 옵션으로 거론되는 자체 정말 불손한 아이디어 생각이었는데 그런 불손한 생각이 현실화가 되니까 정말 그렇죠. 네 정말 슬펐죠. 네. 그렇죠. 슬프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실 그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뭐 자기의 재능에 대비해서 그걸 관리를 하지 제대로 못했던 그런 관리의 부재 이런 영향으로 해서 컨디션이 정말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건 진짜 아까운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렇죠. 운동하고 관리를 했다면 그렇죠. 어디까지 했을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궁금이 드는데 네. 이렇게 게을르게 하고도 이 정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뭐 러셀 베스트고 트리플 더블 얘기를 하지만 정말 샤키오닐이 본인의 어떤 관리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평균 40득점 22바운드가 정말 장난이 아닐 정도로 충분히 현실성이 있을 정도로 그쵸.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막론을 하고라도 그만큼의 정말 소름 끼치는 재능이 있던 선수였는데 맞습니다. 참 아쉽죠. 예. 근데 그 제 생각에 게으르기도 있지만 네. 그 사이즈에 비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금강불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잠부상에 늘 시달려 왔고 그렇죠. 특히 뭐 발가락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늘 특히 발가락. 늘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커리어가 조금 짧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몸무게도 사실 몸무게 부분에서 조금 관리가 안 된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네. 좀 아쉬운 거 있었고. 네. 네. 147kg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147kg가 어느 기준이냐면 컨디션 관리 잘 됐을 때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그 올랜도 시절 때부터 점점 그렇죠, 이렇게 불어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네. 불어나는 거 보면서 이제 사실 실제로는 한 160kg 정도 나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만큼 이제 몸무게 관리를 안 한 거고 당연히 몸무게 관리를 안 한 만큼 무릎이나 다른데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샤키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몸집으로 그 하는 거 아니라 정말 뛰는 센터 그렇죠. 역할도 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은 정말 패스도 좋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몸은 불었는데 계속 그거 운동력은 자기 믿고 있으니까 탤런트를 그걸 다 활용하다 보니까 몸은 고장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드 파울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 해거 샥을 많이 네. 해서. 근데 참 저희가 그 보통 샤키오닐을 평가할 때 좀 언급을 잘 안 하는 부분이 그렇게 소름 끼치게 자주 하드 파울을 많이 당했음에도 화를 안 내. 샤키오닐이 뭔가 이렇게 분노를 해서 폭발하거나 이래서 완전 이렇게 선수를 뒤집어 버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참 자기 컨트롤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바클리랑 하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퍼포먼스보다 그거가 참 대단하다 느껴졌어요. 맞죠. 왜냐하면 정말 레이커스 전성기 때 그 막 블라데 디바치 이런 막 병신들이 막 병신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논란이 있지만 네. 그런 이제 그 급이 디바치는 병신은 아니지. 급이 네. 다른 급이 다른 디바치 정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대단한 거고요. 그런 선수들이 막 매달리고 묻고 날리고 막 핥히고 정말 가짜는 파울을 시도하는 걸 보면서 와 내가 저런 파울을 했으면 어떻게 반응을 다 참았어, 다 참았어. 이런 파울들을 경기당 15번 이상씩 매년 겪는데도 항상 그래도 초심을 잘 유지했었던 상대적으로 그런 거 보면서 참 선수 정말 그래도 대단한 선수구나. 왜냐면은 그 느낌이 방송 들더라고요. 요즘에 하는 거 봐도 멘탈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엄청나게 치밀하고 그럼, 그거를 그렇죠. 다 계산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누구 뭐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네. 아 재밌네요. 예. 뭐 그 이유는 뭐 다 이제 아시다시피 피닉스와 클리블랜드 그리고 보스턴에서 이제 한 시즌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세로 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시즌 뛰었지만 14시즌만 뛰었어야 했어요. 아름답게 마이애미에서 이제 조용히 그냥 은퇴해서 연구 공부하고 이제 조용히 하는 건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저지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막 그렇죠. 클리블랜드 막 생각을 해보세요. 그 늙은 오닐이 막 무릎도 없는데 막 그렇죠. 르브론이랑 같이 팔짱 끼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소름 끼치더라고요. 피닉스 뭐 보스턴 이랬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런 거 어떠세요? 그 피닉스 지나가서 클리블랜드 거쳤다가 보스턴을 거쳐가는데 네. 마침 여기 클리블랜드도 있고 보스턴도 있으니까 네. 두 분이 그냥 짧게 소개하세요. 네. 어차피 짧은 시즌인데. 아 그때 뛰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기억이 아니 소개할 게 있어야 소개하죠. 겹쳤어요. 거의 뛰지도 못했는데. 네, 각자 뭐 한번 해보고 싶은 얘기 하고 오늘은 뭐 선수생활 그렇게 마감하죠. 네. 먼저 뛰었던 데부터 말씀하시죠. 네, 클리블랜드 뭐 있어요? 저는 사실 그 클리브랜드 선수 생활은 기억 남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실제로 기여도도 낮았고. 그렇죠. 제가 또 알다시피 되게 그 한 우물만 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르브론의 큰 도움이 안 되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아니 샤키오닐의 골수 팬들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네. 그때 당시 저지가 너무 합성을 아직도 여전히 네. 합성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실은 정말 한 시즌 퍼포먼스가 짧게 그냥 미미했고. 르브론이랑 농담 따먹기로 왔죠.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선수들과 팀의 그 연구원 팀을 약간 그냥 분위기 정도 그 벤치에서 만들어주는 그렇죠. 이 정도 역할이. 근데 제가 하나 기억 남는 거는 그 샤키로닐이 활동했던 거 보면 농구 선수는 뭐 다 아시겠고 그렇죠. 래퍼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그렇죠. 했었고 그렇죠. 방송인도 활동을 했고 그렇죠. 뭐 기타 뭐 광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인터뷰가 뭐였냐면 이런 거에 도전하면 왜 도전하냐 그러면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뭐 호수님 말씀대로 은퇴해도 되는 건데 농구에 대한 열정이 뭐 비록 맞아요. 게으르다고 하지만 계속 갔기 때문에 이 팀 저 팀 계속 이제 그렇죠. 농구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샤키로닐 인정해야 되는 거는 사실 올스타전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보여주는 엔터테이너적인 모습. 아 그렇죠. 그 사실은 최고죠. 올스타 전에 어쨌든 게을릴 수 있지만 하나 프로페셔널한데 뻔한 뭐 둘 다 그렇죠, 갖추면서 보여줬던 요즘 시대에 올스타전 임하는 스타들과 좀 다르게. 그렇죠. 그게 책임감 정말 있는. 슈퍼스타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스타 뭐 그렇죠. 이제 토니 파커의 말을 들으면 이제 플러스 이런 게 다 붙잖아요. 네. 그런 그 저희가 명칭 붙일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막 10년, 크로스오버하고 20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제가 그 스테이플 센터에서 이번에 그 동상 그 이제 했을 때도 샤키 오닐이 경기 도중에 이제 그 스테이플 센터 안으로 입장을 했는데 정말 팬들이 다 일어나서 그 큰 말도 안 되는 하늘색 덩어리가 들어오는데 그 기억 아시죠? 네. 이제 동영상 보면 그렇죠, 알죠, 하늘색 알죠. 이상한 스트라이프 정장을 입고 나오는데 네. 정말 2만 명이 기립을 해서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정한 슈퍼스타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은퇴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냥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2만 명이 들어있는 아레나를 압도해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농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랩 앨범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첫 앨범도 이제 그 샤크푸라는 이제 앨범이었는데 네. 예, 그것도 이제 그 플래티넘 기록을 했었고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긴 하지만 카잠이라는 카잠. 그런, 네. 카잠을 비롯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영화들을 찍었었는데 나름 항상 이슈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도 심지어 이제 TNT 인사이드 NBA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이제 공신력이라기보다는 뭔가 영향력이 있고 인기가 많은 그런 TV에서 한 자리를 꿰차고 있을 정도로 이 선수의 어떤 입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농구 선수와 농구 실력과 정말 보응받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 개막전 갔을 때 TNT 그 팁오프 쇼를 보러 가는데 샤키로린을 이제 바로 봤는데 그 어느 존슨이나 더 유명한 선수도 있지만 샤키로린에 대한 팬들의 그 사랑과 미국인들의 그런 환호는 그래도 내 쪽에 가장 인기 많더라. 그렇죠. 예. 저는 요번에 그 인상 깊었던 건 카림 압둘 자바의 그 인터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니를 되게 칭송해주면서 한참 후배지만 본인이랑 비슷한 거 되게 많다라고 해서 본인도 이제 그 브루스리랑 예전에 영화 나온 것도 얘기하면서 막 약간 장난으로 놀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레전드들도 인정한 최고의 도미넌트한 센터가 아닌가. 네. 근데 이런 대단한 선수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학교 다니겠습니까? 거기 나왔더라고. 근데 뭐야 이게? 예, 거의 리차드 막스 그 아침마당 나온 거랑 나와 지금 몇 개 있어요. 나 또 이상한 짤방 보고 얘기하는데 리차드 박스 그 아침마다 불가사리 있어요. 뭐 앙리 무한도전 막 이런 게 있는데 맞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막 학교 다니겠습니까? 맞아, 막 거기 거기 하여튼 나왔어. 나와가지고 그 막 사실은 어린애들 막 와 공룡 센터다 막 이러고 아이 새끼들 뭘 한다고 막 이래. 그러니까 너무 웃긴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그쵸. 바보형 같은 느낌을 정말 약간 많이 주는 거 유쾌하죠. 같고 말도 정말 재밌게 하고 물론 그 재밌게 하는 뒤에는 항상 뭔가 씨가 있는 그렇죠. 발언을 할 수 있는 뭔가 유인이 되긴 했었지만 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말을 너무 재밌게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이번에 그 홀오페임 스피치 작년에 그것만 들어보더라도 그 앨런 아이버슨이랑 너무 비교되잖아요. 네. 앨런 맞아. 아이버슨 막 진짜 막 뜸들여서 무슨 옆에 있는 옆 동네 완전 바보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샤키오는 정말 대본 하나도 안 보고 정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말 30분 유머러스하게. 30분 동안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쫙 달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진정한 엔터테이너가 맞구나. 그 리액션도 워낙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좋아. 머리가 확실히. 좋아, 네. 제가 기억나는 게 그 2000년에 그 빈스 카터 슬램덩 콘테스트의 첫 번째 덩크를 보고 아 그렇죠. 관중을 다 비춰주면서 계속 샤키로니를 비춰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액션 뭐 이런 방송용으로 최적업한. 그렇죠. 네. 그때 비디오 레코더로 비디오 녹음을 레코더, 하다가 그렇죠. 너무 놀라워서 이제 그걸 그렇죠. 떼놓고 이제 기절하는. 그때 인터뷰 너무 네. 기억나요. 뭐 얘기했더니 뭐 I'm gonna die, 뭐 네. call my lawyer, 막 그래서 랩했죠. 네. 그래서 하여튼 기억 남는 대단한 방송적인 재능도 있는. 네. 그리고 참 상대들도 참 재밌게 많이 디스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이제 디스를 많이 당했던 건 이제 우리 사크라멘토 킹스였는데, 그렇죠. 사크라멘토 퀸스라는 퀸스라고. 별명을 붙여주면서, 네. 네, 그리고 디바치를 위한 이제 자작곡도 많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그 이제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레이커스 스위피를 할 때 버스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막 디바치야, 너는 너의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 있는 곳에서 농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노래를 참 이렇게 그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네. 샤키로니의 블라데 디바치 하면은 그 노래가 나옵니다. 정말 제가 들은 최근에 들은 그러니까 그 20년 전 들은 노래 중에서 정말 제일 재밌는 그리고 창의력이 돋보이는 그렇죠. 그 약간 형준의 대준이 같은 랩인 거죠.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슈퍼스타의 별명도 이 선수가 그렇죠, 많이 지어줬죠. 그렇죠. 이제 더 폴 플래시도 피어스의 덜- 폴 피어스의 네. 이제 더 투루스가 이제 제일 유명한 거고 웨이드의 플래시도 이제 플래시. 퀸이 불러준 거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 정말 무수히 많은 별명들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빅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앤디 뭐 모스 도미넌트 에버죠. 이거는 이런 것도 정말 자기한테 많이 지어줬고 그 중에 저는 제일 생뚱맞게 기억나는 게 IDG 그 AF라는 IDG 네, IDGAF. AF.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자기 아크롬에 5글자 이렇게 묶어놨어요. 누가 봐도 I don't give a fuck이거든요. 누가 봐도 I don't give a fuck인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그런 I dominate games always forever 이런 식으로 순발력 있게 정말 임기응변이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머리가 그러니까, 좋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되 동시에 재미를 주는. 그래서 여기에 페니 하더웨이가 코비 비버를 정말 많이 당했죠. 그렇죠. 말을 너무 잘하니까 모든 언론들의 관심들이 그쪽으로 쏠리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독서를 이제 살짝 재미와 이제 바보성을 곁들여서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코비랑 이제 페니 하더웨이는 그런 기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재능도 없고 그걸 말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스타성이 이제 은퇴 후에도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게 그렇죠. 뭐 다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인사이드 NBA 그 멤버들만 보더라도 어니 존슨, 그 케니 스미스, 찰스 바클리가 이 세 명이 정말 1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다른 멤버 영입 없이 정말 세 명이서 정말 잘 꾸려왔었는데 샤킬 오닐이야말로 유일하게 이 TNT 인사이드 NBA라는 프로그램에 뭔가 이렇게 데코레이션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유일한 재능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농구 선수로서. 그렇죠. 농구 선수이자 전직 농구 선수이자 이제 차후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네. 최근에는 방송에 사실 TNT에서 하는 것 중에 그 플레이어스 온리. 네, 그렇죠. 샤티너풀 때문에 그렇죠.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피해자라고 하는 이제 자발 맥기라든지 그렇죠. 사실 제임스 하든도 조금 피해자일 것 같아요. 조금 뭐 트래블링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약간 방송에서 계속 이슈를 만들면서 네, 전 TNT 입장에서 또 대단한 영입을 한 거죠. 네. 재밌네요. 이슈 제조 정말 최고죠. 얼마 전에 이슈 르브론 제조기. 관련해서도 막 바클리랑 설전하고 그렇죠. 네. 재밌었죠. 네. 샤킬 오닐에 대한 이야기는 네. 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공식 질문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장 주인장님? 주인장이에요? 저요? 아니 뭐 노력 덕후야? 아니 노력 덕후야? 이렇게 하길래 주인장이에요. 호시님에게 샤킬 오닐이란? 저에게 샤킬 오닐이요. 네. 레이커죠, 레이커. 샤킬 오닐은 무조건 레이커입니다. 네. 레이커라는 게 뭐 다른 분들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겠지만 그 레이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내가 레이커스에서 뛰고 있다는 걸 정말 자랑스럽게 느꼈던. 사실 지금 레이커스 선수들은 잘 못 느끼고 레이커스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NBA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예전처럼 전통적인 빅클럽에서 뛰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보스턴도 그거에 이제 한 예로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뭔가 그 레이커스 선수로서 자랑스럽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뛰면서 자랑스럽다는 느낌을 줬던 마지막 선수가 샤킬 오닐이랑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도 있겠지만 샤킬 오닐이 그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샤킬 오닐이 좋으세요? 코비가 좋으세요? 전 둘 다 똑같이 좋습니다. 한 명만. 그 열 손가락. 그거 맞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더 나아요? 누가 더 좋아요? 저는 둘 중에 하면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더 몇 개 해줄게. 자, 필 잭슨이랑 그래, 존슨이랑 걔네 껴봐. 몇 명 확실한 건 저는 파워 가솔을 제일 좋아하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망간 것 같은 느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대. 할머니. 제 올타임 페이보릿 레이커는 에디 존스고 그 다음은 파워 가솔. 그 다음에 코비랑 셰크인데 그대로 동급으로 보겠습니다. 동급으로. 그래? 파워가솔 이제 FA던데 혹시 올 가능성 없나요? 레이커스. 샤킬 오닐은 그 마이크 던토니 때문에 삐져가지고 레이커스에 감정이 안 좋아요. 그렇죠. 안 넣을 것 같아요. 그 매직 존슨이 있으니까 혹시나 또. 자, 이렇게 해서 샤킬 오닐 재밌는 얘기. 재밌었습니다. 모스트 도미넌트 에버 플레이어. 샤킬 그리고 오닐. ID GF 네. 아이디 GAF. GAF. 네. 샤킬 오닐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매치업입니다. 4월 5일 수요일이죠. 저희 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있을 클리블랜드와 보스턴의 매치업. 두 분의 매치업이니까 두 분이 얘기하세요. 뭐 아무래도 요새 가장 관심을 끄는 그렇죠. 팀이니까 이 매치업이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케줄적으로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불리하더라고요. 불리하죠. 네, 왜냐하면 클리블랜드는 그때 이제 백투백, 4일 네. 동안 3경기를 치르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보스턴은 2경기를 쉬고 이제 출전하다 보니까 뭔가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보스턴 선수에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래도 보스턴 홈구장이지만 클리블랜드의 우위를 점칩니다. 일단 이유는 지난 인디애나전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정신줄 나서 질 뻔한 경기를 클리블랜드의 막판에 어떤 연장전에서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팀원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싸워야 또 친해져. 제 느낌은 클리블랜드가 플레이오프를 맞이해서 이 보스턴전을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래놓고 또 갑자기 레스트. 네, 하지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메크리님은 보스턴 승리를. 그러니까 저도 이번 경기가 되게 변곡점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가 의미하는 바가 큰 게 이 경기에서 지면 분명히 뭐 순위가 뒤집히다든지 분명히 분위기가 이제 클리블랜드 올라오는 시점에서 분명히 지금 클리블랜드 결집되는 그렇죠. 시기가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상승세를 타고 분명히 플레이오프까지 갈 것 같은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 TD 가든에서의 승리를 바라지만 좀 뭔가 불안합니다. 좀 질 것 같고 괜히 느낌이 이게 왜냐하면 두 경기 쉬고 약간 좀 안일할 것 같고 백투백인데 이거는 무조건 저 1위는 잡아야 된다는 이쪽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여기는 지금 살짝 봐주시는 거. 제가 옛날에 제플리카렘 때 그러다가 편하게 제가 지옥 갔다 왔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저번에도 그 주인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1위 할 전력은 정말 아닙니다. 보스턴이요. 네, 보스턴은 아직 아닙니다. 그게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네, 동부의 현실이죠. 아까 댓글도 나왔었지만 이러고도 클리블랜드는 결승 갑니다. 근데 저는 아마 클리블랜드가 지금 저 일정을 지금 마침 팀이 결집하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대체할지는 모르겠으나 꼭 1위를 할 거냐 그냥 2위로도 그냥 플레이오프에서의 그 매치업 상대를 보고 결정을 할 거냐를 전략적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뭐 1등이 뭐 더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만약에 다른 팀이었으면 괜찮은데 TD 가든이란 곳은 많은 팀한테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특히나 르브론. 네, 그렇죠. 르브론도 그렇죠. 저는 이번에 카이리 어빙이 좀 부진하지만 또 우리 동생들도 70점 넣지 않았습니까? 부커. 그 기운을 받아서 블랙 지저스가 대박 한번 쳐주게. 기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팬 입장에서 굉장히 불손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클리블랜드가 레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클리블랜드가 우승을 정말 노린다면 왜냐면은 클리블랜드 같은 이제 이미 우승을 경험한 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체력이 막 부닥기는 상황에서 이제 수많은 부상들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아무리 뭐 자기가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없다 하더라도 원정에서 3번 더 파이팅을 하려면은 체력적으로 뭔가 좀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전략 노선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홍보터 드면서 끝까지 파이널까지 가기 전까지는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체력을 더 그렇죠. 채워가느냐. 근데 요즘 분위기가 지금 다시 조금 그렇죠. 결집되는 분위기여서 클리블랜드가. 근데 쉬면 혼낼 거잖아요. 쉬면 혼낼 거잖아. 또. 개혁할 거예요. 티켓이 얼마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근데 레스팅 관련해서 최근에 코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르브론은 자격이 있다. 그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코비가. 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아무도 코비에게 레스트를 하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더 웃겨.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너 뛰지 마, 죽을래?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왜냐면 그 사람은 끝나고도 500개 쏘고 가잖아요. 일부러 불 끄고 막 그런다면서요. 시대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시즌2 25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신이 없네요. 5명이니까 활발하네요. 그래서 샤키오닐 얘기가 참 아쉽네요. 많이 못해서 많이 압축을 해서 했으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항상 아쉽죠. 네. 또 나중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언제 한번 저번에 기회를 말하는 얘기했어요. 거야 지금? 다음에 뭐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또 이렇게 못한 얘기만. 틈새 못다한 얘기들만. 샤키로니 얘기가 또 뉴스거리에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항상 이슈 제조기 그때 약간 때문에. 겉들여서 네. 겉들인 네, 느낌. 네. 분명히 또 선수 한 명 자꾸 막 디스할 거예요. 그렇죠. 한 시즌에 분명히 두세 번이상 네, 두세 번은 죽여버려요. 아예.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번 레전드들의 올림픽 관련한 얘기도 한번 하면 괜찮을 늘 것 우리가 같아요. 그거를 이제 막 하다 보면 얘기를 많이 못 하는데 그렇죠. 한번 항상 해보는 것도, 네. NBA 커리어로 쭉 오다 보면은 그렇죠. 그때 커리어 놓친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거랑 이런 아이템 발굴 찍세 제가 발굴해 테니 호수님과 뭐 다른 분들이 같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안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방송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